이 한강 마곡절규 네. 그 남단 부근에서 표류 중인 사람의 몸통, 이게 이제 그 한강 사업소 직원에 의해서 발견이 돼요. 예. 양아치가 네. 장대호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맞아 죽은 사건이라고 정의를 해요. 자기 선한 사람인데 행패를 받아가지고. 맘대로의 사형 뭐 아주 갖은 주접 다 떠는 바람에 네. 이 굉장히 분노도 많이 있었고, 그 이런 놈은 약이 없지. 약이 없죠. 진짜 약이 없죠. 틀리든 말든. 옆에서 아니야 그거 아니야 무슨 이렇게 얘기를 해도 얘기해도 안 통할 걸? 듣는 거지. 한강 몸통 살인 사건으로 더 유명해요. 네, 그것도 네. 유명하죠. 장대호 살인 사건입니다. 네. 예, 오늘은 뭐 우리 영 교수님이 노래 불렀던 대한민국 살인 사건 300회입니다. 네. 야, 300회. 300회 됐네요. 300주 한 겁니다. 300주. 네, 300. 와. 300주를 한 300주. 거예요. 그러면 7, 3, 21, 2100일이 지났나요? 그렇죠. 그렇죠. 와. 300회. 그 바람에 오늘은 우리 홍 박사님도 마침 휴가 중이라 네. 오시라고 불러서 같이 해요 지금. 아유 미안해 죽겠어요. 왜 미안해. 고맙지. 휴가철인데. 이제 300회를 뭐를 할까? 네. 꼭지를 어떤 사건을 할까? 아직도 살인 사건은 상당히 많지만 네. 어떤 거를 특별히 할까 했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그걸 구태여 뭐 300회라고 해서 특별히 가는 것도 이상하더라고. 또 뭐 특별한 게 있을 수도 없고. 뭐 살인 예. 사건에 무슨 뭐 회차에 따라서 무슨 뭐 중요도가 있는 것도 예, 아니고 경중을 따질 수가 없죠. 그래서 그냥 최근에 준비했던 내용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그나마 그 몇 개 있는 것 중에서는 오늘 다룰 사건이 좀 나을 것 같았어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선정해 가지고 온 거는요, 진짜 비교적 최근 겁니다. 2019년도 사건이니까. 그럼 교수님 이거를 선정하게 된 가장 핵심적인 게 뭘까요? 가장 최근 거고, 예. 그 다음에 최근 거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 저 일상에서 다루어지는 이 군상들의 사고 심리 이런 게 조금은 우리가 좀 반영되거나 투영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죠. 얼마 안 된 사건이에요. 얼마 안 예, 됐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옛날의 사건을 소개하면서 그 당시에 그 사람의 어떤 심리 상태, 환경 같은 거를 설명을 하면 약간 거리감이 있기는 해요. 지금에서 볼 때는.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게 가장 좀 잔혹한 사건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최근, 그래도 비교적 최근 거니까 그때 얘가 가지고 있던 사고 체계가 뭔지 네. 이거는 지금 기준으로도 해석하는 똑같죠? 게 그렇게 무리는 없어 보여서 네. 그래서 사실은 그걸 골랐어요. 아유, 교수님 이거 잘 들어봐야겠네요. 이게 장대호 살인 사건이에요. 예, 장대호 범인 이름부터 나오네. 이름이 장대호죠. 네. 그런데 이제 뭐 한강 몸통 살인 사건으로 더 유명해요. 네, 그것도 네. 유명하죠. 한강 몸통 살인 사건으로 더 유명한데 장대호 살인 사건입니다. 네. 뭐 이거는 하도 많아서 하도 얘기가 많이 돼서 하도 많이 알려져서 특히 얘가 막 뭐 재판정에서 윙크하고 유가족들한테 막 뭐 진짜 뭐 무슨 기행을 일삼았잖아요. 네. 뭐 맘대로의 사형 뭐 아주 갖은 주접 다 떠는 바람에 네. 이 굉장히 분노도 많이 있었고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대한민국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자세히 설명 안 하면 명확하게 이 사건을 또 꿰뚫어 보지도 못해요. 그 유튜브에는 되게 짧게 나와 있어요, 교수님. 그냥 뭐 예. 기사 좀 이렇게 좀 정리해가지고. 사실은 예. 한 2, 많은데. 30분짜리 유튜브로 이 살인 사건 하나를 설명한다는 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무리예요. 무리죠. 설명. 그거는 그냥 브리핑이죠. 예. 브리핑이죠. 그 분석이라는 개념을 거기다 넣으면 안 되죠. 그렇죠. 분석이 불가능하죠. 예. 그렇죠. 그 시간에 어떻게 분석? 시간이 안 돼요. 네, 그래서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래도 뭐 저희처럼 1시간에서 1시간 반은 해야지. 그것도 충족하지는 못해요. 맞아요. 다 얘기하려 그러면. 여기는 한 3시간 필요하지. 그럴 수도 있어. 진짜 하려면 한 3시간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 개념으로 좀 선택을 해봤어요. 이 사건 장대호 사건은 뭐 잘 아시겠지만 2019년도 네. 8월 12일이에요. 이지음입니다. 요맘때네. 네. 8월 12일 09시 15분경 시작됩니다. 2019년 8월 12일 09시 15분경에 경기도 고양시 소재 한강 마곡절규 네. 그 남단 부근에서
표류 중인 사람의 몸통. 이거 어떡하냐. 예. 끔찍하다. 이게 이제 그 한강 사업소 직원에 의해서 발견돼요. 아, 예, 예. 한강 사업소 직원들이 보트 타고 한 바퀴씩 돌고 예,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깜짝 놀랐을 거예요. 사람 몸 놀라죠. 정말 동동 떠댕기니까 놀랐구나. 깜짝 놀래가지고 이 한강 사업소 직원이 거기에는 저 이거 고양시니까 고양 경찰서 소속이죠. 네. 고양 경찰서로 이제 112 신고했어요. 네. 당연히 그건 시신 발견 신고죠. 네. 네. 시신 발견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경찰이 뭐 이거 뭐 득달같이 나와야지 뭐. 그렇죠. 큰 사건이지. 근데 이 강을 끼고 이 한탄강 연천경찰서, 네. 파주 임진강 강을 끼고 근무하는 경찰서들 있잖아요. 네. 이 경찰서들은 이런 사건이 꽤 많아요. 그렇지, 못 뛰어나오니까. 강에 떠내려오는 네. 시신 시신들. 때문에 이 동원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저 한수이북에서 많이 근무했지만 연천, 파주 이쪽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북한에서 떠내려오는 시체, 많이 떠내려. 예, 많이 떠내려와요. 네. 그것 때문에 자주 동원돼 가지고 하는데 그건 이제 복장이라든지 보면 알죠. 지문 찍어도 안 나오면 북한 주민이고. 저는 인민군 시체 3번 본 적 있었거든요. 저 전방위 근무할 때. 인민군? 그러니까 군복이 그 또 다르죠. 네, 북한 달라? 군복이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민간인 복장도 다르겠죠. 확실하게 차이 나요. 우리나라. 네. 많이 그다음에 떠내려. 라벨 같은 게 있으니까. 네, 위에 큰 홍수 나면 떠내려오더라고. 그래서 그거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 예, 예. 근데 이제 그거는 뭐 다소 무슨 타살의 의혹이 있다 손 치더라도 어떻게 할 우리한테 수가 떠내는 건 우리가 따질 예, 필요는 방법이 없는 거죠. 없으니까, 그거는 예. 그러니까 특별히 부검이 필요하진 않아. 예, 예. 근데 좀 짜증스럽다 그러더라고. 그 제가 이 고양 경찰서로 이제 112로 신고가 됐어요. 경찰이 이제 바로 출동을 해가지고 네. 시신을 확인을 해보니까 육안으로 봐도 여성 몸은 아니잖아. 가슴이 없어. 상체니까 알 수 있죠. 상체니까 금방 알 수 있잖아. 남성으로 딱 이제 바로 남자로 보고 보이고요. 그리고 토막을 냈다면 이게 이제 뭐를 보냐면요. 조각조각이 났어도요. 온 상태에서 빠져갖고 시일이 지나면서 부패하면서 사지가 떨어져 나가는 것과 네. 자연스럽게. 뭔가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간 것과 뭔가 도구를 이용해서 자른 거는 육안으로도 금방 확인이 그 가능해요. 절상면이 단면이 있으니까.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러니까 이건 딱 보고 그 살인 사건으로 그냥 바로 간주했어요. 아, 잘린 거다. 이건 밖에 잘랐다 네, 이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거 살인 사건이니까 바로 전담팀 꿀이죠. 네. 120명. 예. 고양서 형사들 거의 다 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방청에도 보고했겠죠. 네. 120명 경찰관. 그다음에 이제 수색 중대를 2개 중대를 또 동원을 해요. 아, 수색 중대. 전의경들 해서 그리고 드론도 3대를 동원을 해요. 그건 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몸통이 나머지. 있다면 나머지 시신 조각을 찾아야 되겠다는 예, 얘기예요. 예, 예, 예. 그리고 몸통만 있으면 깝깝해요. 그렇죠.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잖아. 아, 그러네요. 몸통. 손이라도 몸통만 뭐 있으면. 얼굴이라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치아라도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그래서 수색조 편성해서 이제 수색에 들어가는 거죠. 그 결과 4일 뒤인 8월 16일 날 아침 10시 48분경에 10시 40분. 한강 행주대교 남단 약 500m 지점 물가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쪽으로 왔죠. 이 시신의 것으로 추정되는 그 나머지 신체 부위 오른쪽 팔 부위 어깨부터 요 손까지 예. 이렇게 예. 요까지 그럼 손이 있네. 예 그거를 발견을 했어요. 그럼 이건 짱이죠. 지문 손이 나오면 지문 나오죠. 예. 그래서 이제 무서워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발견을 했어요. 나도 안 돼. 이 발견을 해갖고 저 지문 채취도 성공을 합니다. 예. 지문 채취도 성공. 그럼 누군지 바로 네, 확인되겠네요. 그리고 그 당일날 오후에 바로 신원 확인까지 하게 됩니다. 자,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이 딱 되면 네. 휴대폰 같은 걸로 그 사람 동선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 행선지 사람이 어디서 사라졌는지 어디 갔는지 행선지 이게 알아야지. 다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휴대폰 등을 이제 추적해가지고 동선을 파악을 해가지고 당일날 18시경에 네. 그날 18시경에 피해자의 최종 행선지가 딱 나왔어요. 그 행선지가 어디냐면 서울 구로구에 있는 한 모텔이에요. 구로구예요. 예, 그 모텔로 찾아가서 그러니까 이 죽은 사람 시신이 가장 마지막으로 위치가 뜬 지점이 그 모텔이에요. 모텔. 그걸로 찾아가 가지고 그 피해자에 대한 그 소재 파악을 합니다. 네, 경찰이. 네, 네. 그때 이제 들어갔더니 그 모텔을 지키고 있던 종업원이 네. 있었어요. 예. 물론 그때는 장대호가 아니고
장대호하고 하는 그 교대남이 또 따로 있었어요.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하고 막 그 형사들이 물어보고 있으니까 그 저 카운터 뒤편에 방이 하나 있대요. 종업원들 네. 자는 방. 거기서 저 장대호가 나타났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장대호는 그 당시 39살입니다. 예. 나타나가지고 저녁에는 내가 근무했어요. 예. 얘는 잘 몰라요. 아침 11시 예. 교대에서. 예. 이러면서 지가 나선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형사들이 이 사람 아냐? 이제 물어보고 뭐 이러니까 사진까지 갔다고 그래요. 예. 그 죽은 사람 사진 뭐 이렇게 모르겠다고 이렇게 둘러댔고요. 예. CCTV를 경찰이 좀 보여달라. 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근데 우리 호텔 이 모텔 이 CCTV가 워낙 낡아갖고 고장이 잦아가지고요. 됐다 안 됐다 그래요. 그리고 뭐 선명하지도 않고 화질도 안 좋고 그리고 보존도 됐다 안 됐다 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거의 형식적으로 우리 설치한 거예요 이거. 이제 이런 식으로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별게 나올 게 없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예. 이 얘기 듣는 순간부터 형사들은 뭐 그 특별한 게 있어서 찾아간 건 아니니까 네. 이때 장대호를 의심이나 했겠어요? 예. 그럼요. 그러니까 그냥 그 말 듣고 그 큰 힘은 안 가졌을 것 같아요. 네. 예. 자 이제 그 시신 발견을 좀 이제 우선 좀 다시 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월 12일 날 마곡철교에서 몸통 발견됐죠. 몸통 나왔고요. 예. 제일 처음에. 예, 그다음에 4일 뒤에 8월 16일 날 행주대교 남단에서 팔하고 손 발견돼서 오른쪽. 지문 찍었죠. 네, 쫙 나왔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이에요. 8월 17일 날 10시 45분경에 방화대교 남단에서 머리 발견합니다. 머리 발견했구나. 머리까지. 뭐 근데 사실은 경찰 입장에서는 찾으니까 좋지만 네. 안 찾아도 수사하는 데는 지장 없어요. 이미 신원 이미 지문 예, 확인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추가로 머리까지 발견했으니까 거의 완벽하게 찾은 거죠. 그리고 일단 손이 제일 중요하겠네요. 가장 중요합니다. 지문. 손 없으면 숫자 지문 저 때문에. 치아가 나와야 돼요. 치하고. 그러니까 뭐 지문 채취했기 때문에 피해자 인적사항 확보했고 휴대폰을 분석해가지고 피해자의 당일날 최종 행선지인 모텔까지 규명을 해서 확인해 놨은 거 아니에요 경찰이. 네. 그래서 이제 뭐 CCTV도 보여달라고 그러고 1년에 나름대로 수사 활동을 좀 한 건데 요렇게 이제 하고 가니까 장대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이렇게 빨리 그치 이렇게 빨리. 이 나름대로는 토막 쳐가지고 몸통 뭐 여기저기 네, 뿌렸는데 맞아요. 예. 아씨 이렇게 빨리 나를 찾아와? 시신이 떠올랐다는 게 뭐 저 발견이 돼가지고 보도에 나는 건 이해할 수 있어. 장대호 입장에서. 근데 나한테 바로 찾아와. 사실은 형사가 알고 찾아간 건 아닌데 장대호를 알고 찾아간 건 아니지만 장대호 입장에서는 형사가 자기를 찾아와서 물어보는 것 자체가 자지러질 일인 그렇죠. 거예요. 당연하죠. 예. 오금절은 예, 일인 거예요. 맞아요. 저는 얘는 이제 그때 생각하는 거 이거 나 검거되는 건 시간 문제네 이거. 그렇게 이제 생겼구나.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불안했던 건 아까 얘기한 그 순서대로 시신이 속속 발견될 때마다 자기는 엄청 꽁꽁 숨겼는데 또 다리 뭐 발견됐습니다. 머리 발견됐습니다. 계속 나왔어요. 뭐가 발견됐습니다. 네, 이게 맞아요. 계속 나올 때마다 얘는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엄청 받은 거예요. 네. 그렇겠죠. 장대호는. 자기 나름대로는 증거인멸 하려고 시신을 진짜 꼼꼼하게 유기했거든요. 여기저기에다가 치밀한 아주 계획까지 세워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조금 이따 이제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꽤 꼼꼼하게 시신 유기 행위를 했어요. 그 드넓은 한강에. 아주 지 나름대로는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 끝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씨 당일날 그냥 바로 형사가 찾아와서 지 만나니까 이게 자지러진 거예요. 응? 이게 이제 이때 이 범인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이건 뭐 진짜 최고조에 그럴 달한 겁니다. 예. 아마 야 이제 이래서 내가 짐작컨대 이 새끼가 이거는 곧 걸린다. 이번에는 와서 나한테 물어보고 왔지만 다음번에는 수갑 채우러 올 거다. 이 생각을 미리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그게 자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죠 현장에서. 그런 경우에 심리적 압박을 받아갖고 지가 가서 뒤져버리거나 그럴 수 있겠다. 아니면 자수하거나 또 약한 놈은 일단 피하고 보자고 내뛰는 놈도 있어요. 뛰는 거고요. 이제 몇 개의 경우가 있는데 네. 요 새끼는 그래도 이제 이 장대호는 이제 조금 이따 뭐 공 박사님이 좀 분석도 해주겠지만 상당히 교활해요. 그리고 대가리가 둔하지가 않아요. 교활하다. 지금 머리를 어느 정도 쓰고 있잖아요. 특성이 작용되는 거예요 이놈한테는. 그러다 보니까 이럴 바에 차라리 자수하면 감형이라도 받지. 합리적 판단이네. 그럼 이 입장에서. 범인 입장에서는 범인 입장에서. 그리고 얘가 하나 더 작용한 게 나름대로 인터넷상에서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 내가. 근데 나중에
본의 아니게 검거해가지고 잡혀서 저 쭈그러진 모습으로 쓰면은 그동안 내가 온라인상에서 쌓아왔던 어떤 명망이 깨져. 아 얘가 키보드 워리어예요? 예. 그게 깨져. 그 찐따 그럴 같은 바에야 모습은, 마치 당당한 것처럼 야. 내가 스스로 찾아가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싶었던 거야. 그 말. 그게 아마 내가 볼 땐 두 가지가 작용한 것 같아요. 야. 가명을 가명과? 자수에 의한 가명, 하나는 지가 쌓아놓은 그 말 같지도 않은 그 명망의 훼손 방지. 그래서 전 두 번째가 이따가 얘기할 때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랑 그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 있어요. 예. 이제 저는 이제 개인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하여튼 얘는 하여튼 일단 자수하는 게 바로 찾아오니까 얘가 이거 놀린 거예요. 바로 찾아오니까. 그렇지. 사실 형사들은 알고 간 건 아니야. 그렇지, 알고 간 거야. 장대호로 알고 간 그냥 건 간 아니야. 건데 탐문하러. 동선 파악해서 간 거야. 그래서 이제 그 가명이라도 받겠다는 마음으로 자수한 걸로 보이는데요. 하여튼 이 게다가 이 장대호 같은 경우에는 지문 채취로 인한 신원 방지 확인을 못하게 하려고 네. 이 새끼 손가락 마디를 다 잘랐어요. 아. 그리고 나름대로 무지는 떴어 이 자식. 네, 예, 예. 근데 바보짓을 한 거예요. 이 끝을 벗겨내도 진피해서 여전히 지문은 또 또 나오죠. 나오죠. 또 있죠. 진피층이 있으니까. 지 나름대로는 손가락 마디를 자르고 그다음에 이 무지를 떠내는 등 상당한 그 증거인멸 행위에 공을 들였어요. 그런데도 그러니까 지는 거의 완벽하다고 본 거란 말이에요. 아, 근데 잔인한 새끼네 이거. 이 나쁜 새끼요. 거의 지 입장에서는 완벽하다고 했는데 경찰이 자꾸 찾아오니까 이게 하는 거예요. 이거. 거기다가 네. 고양서 형사만 그날 온 게 아니야. 이게 또 딴데또 덜때리게 왔어요. 이 압력을 얘가 받을 수밖에 없었어. 또 어디 화성 경찰서 형사들도 왔어. 화성에서. 여기 근데 이게 웃기는 게 고양서 형사들은 이 죽은 사람의 휴대폰 동선을 추적해서 최종 그 행선지로 찾아가서 물어보고 위해서 간 건데 화성 형사들은 왜 갔냐면 네. 화성 쪽에 이 유가족이 살아요. 아. 그래서 실종 신고가 된 겁니다. 화성서에는. 그래서 화성서에서는 그 사람의 또 최종 행선지를 휴대폰을 통해서 그거 밝힌 거예요, 거기를. 아, 이걸 실종자니까. 실종 신고로. 그래서 실종 사건 수사로 가서 물어본 거예요, 장대호한테. 근데 장대호는 이거 뭐야? 이쪽 막 저쪽에서 막 합동수사본부가 차려서 여기저기서 막 날라오나? 네. 예, 부담 느낀 거예요. 압박이 가겠네 그냥. 예, 그러니까 이제 형사들 둘러대서 보내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CCTV 있잖아요. 모텔에 네, 달려있는 현찰 거. 타는 거. 네. 3번 정도 중복해서 포맷을 해요. 아이고. 그러니까 복원도 아예 못하게 하려고. 아. 덮어쓰고 또 하고 이렇게. 머리 잘 쓰네. 그리고는 고민 엄청 하다가 네. 8월 17일 날 네. 01시 01분이에요. 새벽에. 예. 장대호는 서울경찰청 안내소로 찾아갑니다. 네. 이건 뭐 보도가 다 나와서 다들 아시는 내용이에요. 서울경찰청 그 입구에 딱 가서 그 안내소 안쪽에 들어가 가지고 네. 당직 중인 경찰관한테 자수하러 왔다고 얘기해요. 네. 자수하러 왔다. 네. 그 당직 경찰관은 뭔데요? 뭘 자수하는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말할 수 없고요. 나 강력계 형사를 만나게 해주시오. 이거만 뻗댔어요. 네. 그러니까 이 당직 경찰관이 또래들이 꽤 많거든요. 그렇게 오는 애들이. 네. 그 말 안 하면 못 해준다고. 이제 근데 이거 진짜 실수한 겁니다, 경찰관. 그렇죠. 엄청난 실수한 거 이거. 근데 도망가면 어떡해.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에요. 주소 그러니까 짜증이 났어. 이거 우리는 서울청 단위에서 하기 때문에 경찰서 밖에서 일어나는 일반 사건 사고는 그거는 우리 경찰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경찰청 예하 일단 일선 경찰서에서 하니까 여기서 가까우니까 걸어서 몇 분 안 걸리니까 내자동 그 종로경찰서로 가셔갖고 거기를 안내요. 대박이다 이거 진짜 이거. 이때 다른 길로 내셌으면 내 말이 이게 이것 때문에 비난 엄청 받고 징계 회부되는 거예요 이게. 경찰관이. 그러니까 짐작컨대 이 경찰관은 장대호 말을 안 믿었던 거예요. 안 믿었어도 확인하라고 그래야지. 이건 아주 안이한 근무 태도인 겁니다. 네. 이게 진짜 이건 욕먹어도 싸요. 네. 그러니까 장대호 입장에서는 어이씨 뭐야 이게. 자주도 안 받아줘, 이제. 뛰어들어가도 안 받아주고. 대박이다. 자주도 안 받아줘. 서울청에서 안 받아주니까 어. 방송사로 전화 한번 합니다. 어차피 씨는 자수할 작정을 했던 놈이니까 예. 방송사로 먼저 제보 전화를 하고요. 거기도 또 그 받은 사람도 또 그닥 그렇게 신뢰성 있게 받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헛소리 하네 했겠죠. 방송사에도 미친놈 전화 엄청 많이 와요. 많이 그렇죠. 그러죠. 네. 그것도 그 중에 한 부류로 생각했어요. 네. 그 기자도 욕먹었을 거야 아마.
제보한 다음에 곧장 종로경찰서로 정말 다행히도 종로경찰서로 가서 거기서 자수합니다. 안 샜네요. 거기는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면 정문에 입초서 있잖아요. 네. 의경이 네. 걔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나 그 사건 사람 죽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했으면 서울청에서 받았을 거야. 그러니까 정문에 있는 애가 강력팀을 인계해 줬어. 강력팀에서 앉아봐. 얘기 들어보니까 저 몸통 사건 범인이 접니다. 나다. 그러니까 이 사실 확인을 하고 얘기 쭉 들어보니까 맞거든. 네. 그러니까 당일날 02시 30분경에 네. 내가 볼 때는 한 1시간 정도 얘기를 들어본 것 같아. 네. 02시 30분경에 이제 이 사건 관할 경찰서가 경기 고양서잖아. 네. 고양 경찰서다가 연락해. 득달같이 달려갔겠지. 고양 경찰서에서. 그리고 당일날 이제 데리고 간 다음에 고양 경찰서에서 다 자백 받겠지. 예. 아주 뭐 이거는 뭐 지가 뭐 범구에서부터 뭐 한 행위까지 그냥 다 왜 어차피 자수하기로 생각했고 마치 영웅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숨기면 안 되는 놈이었잖아. 네. 그러니까 졸졸졸졸 얘기하니까 오늘 조사받긴 정말 편했을 거야. 그러니까 뭐 이거 확실하잖아. 네. 그러니까 당일날 오후에 신상공개위원회 만들어가지고 바로 신상공개 결정해서 떴잖아요. 그냥 바로 즉시. 그러니까 맞아요. 그 재수없는 면상 그 이상하게 생긴 면상. 맞아 그 면상. 사람들이 그 얼굴 생각하면 아주 다 그냥 맞아요. 소름 끼쳐요. 예, 그렇게 이게 처리가 된 겁니다. 이 서울청 대응을 좀 보자고요. 네. 이 자수를 이제 장대호가 결심을 하고 공안시 01분경에 서울경찰청 그러니까 종로구 내자동에 있는 경찰청 안내실이에요. 네. 거기 갔어요. 의경 2명하고 경사급 경찰관 1명 있었어요. 경사의 경사. 네. 짬밥 좀 있는 거야. 네. 있었는데 경찰관이 이제 경사가 물어보는 거야. 구체적인 내용 뭐야? 뭔데? 얘기해봐. 뭐 때문에 자수한다는 거 뭘? 그러니까 장대호가 강력 형사한테만 얘기한다고 계속 주장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서울청에는 강력 형사는 없죠. 그렇죠. 광수대가 뭐 따로 운영되고 예. 다 밖에 있지 거기 안에 네. 있질 않거든요. 예. 계속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니까 에이씨 이제 짜증 났어. 야. 한 1분 정도 그렇게 대화했대요. 1분. 그러니까 이게 잘못한 건데. 그러면 여기 걸어서 여기 일선경찰서에 사건 처리하니까 여기 바로 여기 종로경찰서로 있어. 가봐. 바로 옆이죠. 이렇게 보낸 거야. 자수 안내해 준 거네. 자수. 그러니까 서울경찰청을 나온 장대호가 걸어서 예. 공안시 03분 44초에서 50초 사이에 종로구 경운동 소재 정로서 이 정문에 도착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정문 입초를 서던 그 의경한테 자수 의사를 밝히고 예. 의경 안내로 강력팀으로 갔고 네. 거기서 자수한 거예요. 예. 아까 염 교수님이 제대로 본 거예요. 이게 비난받는 이유가 뭐냐. 만약에 이 과정에서 걸어가다가 장대호가 에이씨 됐어. 안 되겠다 도망가야겠다. 예. 이렇게 마음을 바꿨다면 이 사건은 장기화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개고생했을 거야 진짜 맞아. 형사들이. 맞아. 이게 물론 서울청에서 뭐 구체적인 자기 범죄 사실을 얘기 안 했으니까 갑갑한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도 뭔가 이놈이 지금 하러 왔다고 그러면 그 서울청 근무자가 거기 강력 기능이 없다면 그 사람을 데리고 엎드려서 코다할 때잖아. 바로 옆집이잖아. 장대호 데리고 가서 인계해주고 오는 게 맞지. 그러게 말이에요. 서울청 직원이. 아 지가 못 가면 의경시켜라도 의경이라도. 데려다 주든지. 아주 근접한 거리인데 그걸 안 한 게 참. 그래서 비난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어 이거. 그래서 이제 경찰 사과했죠. 서울청장이. 서울청장이 뭐라고 사과했냐면 자수를 하러 온 그 민원인을 원스톱으로 처리하지 못한 점을 인정한다. 그리고 그걸 사과한다. 이 사건 이후로는 자수라고 뭐 들어오면 이제 뭐 속된 말로 뭐가 들어와도 다 적응합니다. 그 이제 교수님 이게 몇 가지 가설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때 자수 안 하고 나가서 뒤져버리면 사건 완전 묻혀버리잖아요. 묻히죠. 개요 경위 네. 파악하는 것까지 다 개판돼 버리는 혹시 거. 뭐 인왕상도 있고 북한산 있는데. 내 말이요. 두 번째 이러고 나서 애가 쳐버리면 잡느라고 수백 명 경찰관 어마어마하게 또 그 고생했잖아요. 수사비 다 국민 그 혈세로 다 써. 예, 예. 세 번째는 얘가 이러다가 A 씨 하나 더 죽일까 그러고 가서 국민들이 불안하잖아요. 어떻게 할 거냐고. 얘가 도망댕기면 국민들이 다 불안해요. 그러니까 이판사판인데. 이게 얼마나 무식한 짓을 한 거냐고 경찰이. 그러니까 못 잡은 게 미안한 게 아니라 이 세 가지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맞는 때문에 얘기예요. 이건 맞는 심각한 얘기예요. 일이에요.
그래서 저 비난이 일었고 서울청장이 급기야 사과하고 그 해당 경찰관은 그 하루 당직을 진짜 잘못 쓴 거예요. 그래서 감찰에 회부됐어요. 그 미국 경찰은 보시면 이게 매뉴얼이 있어요, 교수님. 우리가 자수하러 온 사람이면 일단은 이 사람을 그 쉽게 얘기하면 시큐어드 룸 있잖아요. 그 분리된 예, 데다가, 보안돼 있는 방에 안전하게 앉혀놓고 그다음에 차 한 잔 준 다음에 좀 기다리세요. 저희 담당자 올 때까지 여기서 CCTV 틀어놓고 못 나가 이제 들어가서는 허위 신고했어도 허위 신고 확인한 다음에 내보내줘요. 아니 우리도 지금은 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매뉴얼이 있었는데 없으니까 이게 지금 살인범이 기어 들어왔는데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큰일 날 뻔한 겁니다. 진짜. 비난 받아도 이거 마땅해요. 종로세가 똘똘한 의경이 잘한 거 아니야 이거? 그 왜 처음에 경찰서 들어가면 그 앞에서 아예 앞에서 의경이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그 얘기 딱 듣고 그 서울정직원은 감찰에 회부됐어요. 아유. 이게 뭐냐고 이게. 그러게. 그러고 이제 더불어서 아니 장대호를 만나고 왔잖아. 네. 예. 고양경찰서 형사들이. 네, 네. 근데 그것도 제대로 못해? 그래갖고 또 고양경찰서 형사들 그 수사에 대한 비난이 또 엄청났어요. 이건 좀 이제 그 형사 2명이 8월 16일 날 18시경에 갔거든요. 저녁에 장대호 모텔로 찾아가갖고 이제 그 종업원 교대한 종업원한테 이 지금 사망해서 지문 뜬 그 사람 사진. 네. 그 다음에 그 사람하고 최종 통화한 사람이 2명 나왔어요. 두 명. 피해자하고 최종 통화한 사람 2명. 요걸 유력한 용의자로 봤어요. 네. 마지막 그 두 통화한 명, 사람이니까. 그 2명. 그 두 사람 사진도 뽑았어요. 네. 그래갖고 3장을 들고 가갖고 이제 그 카운트 지키던 종업원한테 보여줬거든요. 요 세 사람 여기 온 적 있냐? 이렇게 이제 여기서 묵지 않았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던 탐문을 했던 네, 거거든요. 네, 근데 네. 이제 뭐 장대호가 1층에 자빠져다 말고 나와갖고 참견하고 누군지 모른다고 시침이 떼고 그날 근무자는 접니다. 어제 근무자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서고 하다 보니까 또 뭐 형사들 입장에서는 신빙성이 있어 보였고 CCTV 요구했는데 카운터하고 주차장 비추는 CCTV 화면 보여줬지만 뭐 원래 15일 저장 시스템이래요. 15일치요. 근데 정작이 8일 범행한 날이 8일이거든요. 사실은 예. 8일하고 16일 시신유기한 날. 네. 요 부분은 지워진 상태에서 사실은. 이틀짜리 싹 날아가는 거네요. 예, 이거는 의심스러운 상황이거든. 예. 일목연하게 요일별로 있는데. 이렇게 확인을 했었으면 예. 이건 의심스러운 상황인 건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제대로 확인 못했다 해서 고양서 형사들도 엄청나게 욕을 먹었어요. 고장 잘나고 이거 뭐 우리는 형식적으로 한 거예요 하니까 대충 봐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이제 네, 네. 욕을 많이 먹었고 그랬는데 근데 저는 이거는 고양서 형사들한테 그것까지 요구하는 건 무리라고 생각해요. 고양서 형사들이 거기 갔을 때 거기에 용의자가 종업원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간 건 절대 못했죠. 아니거든요. 예, 추정을 탐문을 못했죠. 하려고 탐문하러 간 가죠. 거기 때문에 예. 예, 그 부분을 고양서 형사들이 그걸 못했다 해가지고 욕하는 거는 좀 합리적이지 않은 것 네,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탐문하러 간 거니까. 네, 그러니까요. 예. 무슨 뭐 용의 애초에, 선상을 보고 한 게 아니니까. 네, 네. 그런데 그리고 또 거기서 이제 고양서 형사들이 숙박부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 투숙한 사람들 네, 숙박부 예, 보여달라고 예, 그랬는데 이 새끼가 또 안 보죠? 거부해요. 이게 아는 건 또 많아요, 이 새끼가. 아. 옛날에는 숙박업소 우리가 들어가면 숙박부에 내 인적사항 기재를 했었죠. 했었어요. 예. 그건 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뭐 문헌해가지고 그다음에 숙박업법 이런 데 명기가 돼서 옛날에 했어요. 신문 그래서 정도 경찰들이 임금 나갔었어요. 예, 신문 정도 보여줘. 하긴. 예. 그래서 임금 나가고 숙박부 미기재로 처벌도 하고 행정처분도 때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 사라졌어요. 이제 숙박부 그 개인정보가 나오면서부터 네, 네. 숙박부 미기재 관련된 거는 지금 처벌 조항이 없어졌어요. 네, 네. 그러니까 장대호가 그거 못 보여줍니다. 그 우리 그 자기들이 임의를 쓰긴 써요. 연락처 같은 것도 네, 있고 네. 하니까 네. 전번은 쓰다고 적어도. 그런데 그거 못 보여줍니다. 장대호가 딱 거절해서 형사들한테 개인정보입니다. 그러니까 형사들도 화딱지가 팍 났어. 그러면 당신이 종업원이지. 그럼 여기 집 사장 전화 좀 받고. 아, 사장. 네, 사장이요? 우리가 우리 형사들이 사장님한테 협조 받아가지고 사장님이 보여주라면 보여주셔로 약간의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네, 네. 장대호하고. 네. 그 숙박부 안 보여주니까 사장 전화 받으니까 사장 전화도 못 가르쳐 준다고 버텼어. 그것도 개인정보지. 예. 그러니까 그 화딱지가 나고 이제 씩씩거리다가 돌아왔다고 한 10분 만에 그거를 이제 막 이제 욕을 이제 했는데 그거는 고양서 형사들은 욕먹을 이유는 사실 예, 없는 예, 것 같아요 예, 저는. 예, 예.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고양서 형사들은 왔다가 뭐 또 추가로 나오는 게 있고 약간 의심스러운 게 있고 또 확인해 드릴 게 있어갖고 5시간 이후에 네.
밤 11시경에 또 가요 그 모텔로 형사들이. 아, 예, 예. 또 갑니다. 근데 그때 갔을 때는 장대호는 이미 신변 정리하고 잠적한 상태였어요. 잠수 탔고. 고향서는 나름대로 비난이 막 이르니까 수사 초반에 이 장대호를 용의선상에 올리지 못한 거는 뭐 사실이다. 네, 네. 못 올린 거지 그거는. 못 올린 거지. 다만 이제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도 뭔가 이상했기 때문에 같은 모텔에 2번이나 네. 우리가 찾아갔었다. 네, 네. 이렇게 해명하기는 했어요. 근데 아까 서울청하고 고향서 싸잡아서 비난한 거는 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아니 뭐가 뭐 건덕지가 있어야 용의 내 선상에 말이요. 올리죠. 그게 없는 상태니까.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상 공개는 신속히 돼버렸어요. 바로 네, 됐고요. 네. 바로 됐어요. 예, 그 인수해가지고 검거하고 바로 그냥 신상공개위원회 했는데 거기 이제 서울 북부경찰청의 의정부에 있는 예. 북부경찰청 그 신상공개위원회에서 북부경찰청 관계자, 고향서 수사 책임자, 뭐 외부 전문가 이렇게 해서 심사해가지고 바로 신상 공개를 결정을 했는데 요때 이전에 이미 이제 이 장대호 정신감정 그 검토는 비상적으로 했어요. 네, 네, 네. 그리고 범행 동기도 이미 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사체 손괴 과정까지 경찰이 토막을 했으니까 아유, 그것까지 이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다 분석을 했어요. 네, 네. 심사위원들. 네. 그래서 시체를 토막내서 유기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그다음에 시신을 훼손한 도구가 확보가 됐습니다. 아, 예, 예. 그런 거 등 그 증거가 명확하다 해가지고 그날 신속하게 신상 공개가 됐었어요. 막 그거 저는 기억이 생생한데요. 막 TV에 막 저도요. 뜨던데 막 연신. 그 왜 그래갖고 바로 잡혀서 나오는데 면상 그냥 닦아고 그냥 막 지가 찍혔잖아요. 지가 벗었잖아요. 감추기 싫다고 막 보여주고. 그럼 교수님 이게 이례적으로 좀 빠른 거죠, 이게요? 이거 엄청 빨리 합니다. 그 당시. 아니에요? 엄청 빨리 합니다. 근데 워낙 이 한강 몸통 사건은 오래됐죠. 몸통 뜨고 또 며칠 있다가 뭐 팔 뜨고. 뜨고 또 며칠 있다가 얼굴 뜨고 하니까 이미 국민들 입장에서는 꽤 오래된 사건이에요. 예. 그 사건의 이제 범인이 결과가 나와버리니까 그냥 신속하게 공개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울청은 명백히 실수한 거 맞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고향서 형사들은 뭐 이 숙박부를 강제로 볼 수도 없고 네. 사장님 전화번호 안 알려준다고 그래갖고 체포할 수도 없는 거고. 아, 그럼. 그런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그 당시에 피해자의 휴대폰 통화 내역하고 전과 조회 등으로 해서 이미 다른 용의자 그러니까 마지막 통화자 아까, 피해자하고 그 사람들을 유력한 용의자로 봤어요. 보통 그렇게 보시잖아요, 수사할 때. 그래가지고 맞아요. 그 사람을 추적 중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모텔에서 알아보는 거는 그놈들이 여기 있는지 확인하러 간 거야. 그렇지. 예. 용의자로 보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지 확인하러 간 예, 거야. 예. 이 장대호가 범인일까는 상상도 못하고 그래서 더 적극적인 수사를 못한 거로 보인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뭐 장대호 사건은 이미 해결된 사건이고 뭐 하니까 뭐 특별하게 얘기할 게 없는데 지금부터 이제 장대호가 조사 내용, 자백한 내용 네.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장대호의 일방적인 주장이지만 일방적인 얘기지만, 그러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하더라도 경찰은 그대로 이제 조사받는 내용을 기재할 수밖에 없죠. 네. 그 내용을 이제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네. 정말 충격적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호는 2005년도부터 숙박업소 종업원으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일찍 2005년도부터 했네. 오래 일했네. 꽤 그러면. 했습니다. 그래서 네. 지배인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의 모텔은 2017년 8월 달에 입사했어요. 지배인으로. 예. 그럼 2년 됐죠. 2년 네, 됐네요. 예. 그리고 2019년 8월 8일입니다. 이날이 참 그날인데 2019년 8월 8일 아침 6시경이에요. 아침에. 피해자가 그 죽은 사람이 카운터로 와요. 네. 그리고 내다보고 어서 오세요 하니까 카운터를 보더니 야 얼마야? 이렇게 물어봐요. 새벽에 와서. 예, 반말입니다. 반말. 그 장대호 기분이 팍 상했어요. 예. 불쾌해가지고 뭐라고? 응. 이게 받아쳤어요. 응. 그 지 얘기예요. 예. 야 얼마야 하고 물어봤고 뭐라고? 이렇게 저 딱 받아치니까 이 피해자도 말 실수한 것 같거든. 반말한 게 다시 얼마예요? 아, 이렇게 예. 물어봤어요. 예. 존댓말을 했어요. 그때 이제 장대호도 자기도 4만 원입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4만 원입니다. 4만 원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러면 그냥 그대로 가야 되는데 다시 반말이 나와. 응. 3만 원 해야지. 응. 만 원 깎으라 이거지.
여기서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다시 생겼대 자기가. 지 얘기는 네, 그래요. 예, 예. 그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런 새끼 받으면 안 되겠어. 그 피해자를 받지 않기로 자기가 결정을 했어. 자기가 결정하고. 그래서 카운터에 나와. 음. 나와가지고 현관 쪽으로 가요. 제가 예. 가서 이리 와 보세요. 우리는 여기 방이 없고요. 이리 와 보세요. 내가 알려줄게요. 불러. 카운터에 서 있는데. 네. 지는 미리 이렇게 그 사람 세워놓고 나와고 저 현관 쪽에 가서 문 있는 데로 밖을 내다보면서 이리 오라고 불러. 이리 와 보세요. 네네. 우리 지금 방 없으니까 다른 데로 가세요. 자 이리 와 보세요. 내 요 옆에 여기 이리 보이시죠? 와 보세요. 오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피해자가 카운터에 서 있다가 지고 황당했지. 자기가 10,000원 깎았다고 그래가지고 조금 전에 40,000원이라고 불렀던 놈이 반말했다고 이제 그래서 또 30,000원에 해지했더니 아예 깎았다고 이제 아예 가라 그러잖아. 끌어내는 거잖아. 지금 나오라고. 네. 그러니까 이제 기분이 나쁘다면서 이제 와가지고 어이씨 배를 툭 치는 거 이렇게. 그러면 담배 피면서 담배 그 연기를 확 뿜어냈대. 아이고. 자기한테? 그러면서 어우 이 새끼가 이게 어디서 네. 야 나 이 모텔에서 꼭 자야겠어. 이렇게 했다는 거야. 안 간마나 여기서 살 거야 이 모텔에서 나 꼭 자야겠어. 이렇게 반말을 했다는 거야. 이 장대호가 교활한 놈이에요. 딱 보니까 덩치 자기보다 커. 나이도 젊어. 네. 잘못하면 줘 맞겠거든. 네. 그래서 이건 내가 못 이기겠다고 판단했어. 네. 근데 얘 철학이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얘 철학이 뭐냐면 네. 일단 내가 약하다고 판단되면 물러나와서 후위를 도모하자는 스타일이야. 얘가 원래 이게 진짜 무서운 놈들이야. 뒤끝 심하네. 왜 그런 스타일이거든. 아 이거 안 되겠어. 얘한테 지겠어. 네. 그래서 할 수 없이 301호실 키를 줍니다. 키를 301호. 이제 줬어요. 네. 아이씨 이 새끼 다 진짜 에이, 기분 나쁘네 그러면서 줬어. 네. 에이씨 하고 줬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걸 들고 올라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야 인마 왜 안내 안 해? 안내를까지 하라고? 안내. 방까지 저 인도해 달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키를 들고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갔어요. 예. 301호로 안내를 했어요. 거기서 숙박비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랬더니 4만 원. 내일 얘기해. 4만 원 주세요. 예. 우린 4만 원이에요. 네. 내일 얘기해 인마.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문을 팍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이것도 말이 안 돼. 왜 돈을 안 내고 들어가?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이 예, 장대호 장대호 얘기예요. 얘기지. 예.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까 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진짜 너무 강해 보여서 제가 이제 개기지도 못하고 내려온 강해 거야. 보여서. 약간 분하긴 했을 것 같아. 이 장대호가 또 작잖아요. 보면은 작아요. 160 예. 뭐 이 정도? 네, 작아요. 자, 자기가 카운터로 돌아와서 생각하니까 일방적으로 당한 게 너무 분하고 원통하더래. 일방적으로 다 했네 이 내용이 사실이면. 그래서 부글부글 하다가 카운터 옆에 이 공구함이 있대. 공고 있죠. 거기에 망치가 여러 개 있대. 네, 고수해야 돼. 고치고 그러니까 네, 그 중에서 가장 무거운 망치를 들었대. 아이고. 그게 한 37cm 정도 돼. 어유 거의 하면은 그 망치를 그냥 탁 들고 와서 죽여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대. 예. 그러면서 들었다 놨다 하면서 자기가 분노를 삭히고 있었대. 예. 분노를 삭히고 있는데 그쯤에 또 뚜렷하게 하도 조용하다 보니까 301호에서 자기가 내려와서 그냥 어이씨 하고 막 이걸 들고 그냥 이러고 있는데 위에 301호에서 딸까닥 하고 또 문 잠그는 소리는 들리더래 또 선명하게. 이렇게 들려. 1층까지. 그때 저 새끼가 겁은 나나 보네. 이건 지 착각이야. 예. 그건 지 착각이야 내 생각에는. 예. 지를 뭐 무서워했으면 그래서 거기에 찾겠어. 그렇게 했겠어. 근데 지는 지 딴에는 저 새끼가 겁먹었네. 쫄았네. 이렇게 생각했다는 네. 거야. 그러니까 얘도 약간 가네야. 맞아요. 혼자 자기만의 세계에서. 아유. 자, 근데 이제 그 들렸대. 그 소리가 들렸는데 네. 저 새끼를 내가 어떻게 처리하지?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그거야. 돈 받아야 자기 되잖아. 교대자한테는 자기는 지배인이고 자기가 스승이래. 싸움을 해. 아. 그 교대자한테는. 예. 그럼 4만 원을 지금 받았어야 되는데 못 받았죠. 이걸 못 받았잖아. 네. 그럼 아침에 교대 11시에 교대할 때는 숙박비를 정리를 하고 인수인계를 해야 되잖아. 아 그러네. 근데 저걸 지금 돈을 못 받았어. 예. 지가. 예, 예. 이걸 정리를 하고 이게 교대를 해야 되는데 에이씨 나물라라고 야 저 돈 받아 그러고 지가 빠져버리면 너무 무책임하게 느껴졌대. 네. 자기가 예. 제자인데 예. 이게-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 새끼 얘기요. 근데 이게 좋은 말로 포장해서 자기가 뭐 책임감 있게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일부가 맞다고 보면 이런 용어 써도 되나? 쪽팔린 거죠. 쪽팔린 거지. 그 자기 인수인계 해줘야 되는 난 지배인인데 나 돈도 못 받은 거야. 돈도 지금. 못 받은 자기가 그런 약간 능력 없는 지배인이 되는 거. 아니 그리고 지가 평상시에 예. 인터넷상에서 뭐 진상처리법에 대해서 많이 올렸었어.
그 진상 처리의 대가야. 네. 지가 짓다내는 명실공히. 네. 근데 못 봐. 근데 지가 진상 처리도 지금 못하고 직원한테 전가하게 생겼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쪽팔리는 거지. 네. 아유 어떻게? 그래서 이게 미치겠는 거야 이 짓단에는. 그러니까 또 그 생각을 하니까 다시 분노가 밀려와. 열받겠지. 내가 이게 예, 뭐야 예, 열받죠. 예, 그럼 뭐야, 열받지. 이게. 돌겠네 이거. 예, 그랬네. 그래서 에이 새끼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또 그래 죽여요. 그런다고 안 사람 한다고. 죽이냐고. 왜 죽여? 그런 마음을 먹고 망치 그거 하고 예. 마스터키. 아무데나 마스터키를 열리는 들고 거야. 3층으로 올라가요. 아이고야. 그게 이제 6시경에 들어와갖고 한 9시 남짓 사이 같아요. 그 사이에 들어갑니다. 오전 일이네 이때 이게. 그걸 들고 가면서 지가 이런 생각을 했대. 예. 저 사람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서 들어갔을 때 잠자고 있으면 때려서 죽이고 네. 만약에 자지 않으면 내려오려고 맘먹었대. 이 아주 비굴한 놈. 항상. 비굴하다. 네. 아주 비겁 교활함의 네, 극치야 네, 이 새끼가. 네, 네, 네. 그 생각, 아니 그 집으로도 그 얘기했어. 잠자면 때려서 죽이고 깨 있으면 잘못 왔어요 저거 하고 나오려고 그랬다는 나오려고 거야. 아주 그냥 비굴. 그런데 이제 그러고 저 문을 싹 마스터키로 열고 들어갔어. 딱 들어갔더니 피해자가 딱 옷 벗은 상태에서 엎드려서 자고 있어. 하겠지. 그때 엎어져서. 시간상으로. 예. 6시에 들어갈 정도면 졸려 죽겠는 사람이야. 새벽에, 뭔가 새벽에. 밤일하고 예. 들어가 엎드려 자고 있는 거야. 네. 이걸 보고 그냥 그대로 달려가서 그냥 뒤통수를 망치로 때려. 아이고 어떡하냐. 한 방 맞으면 기절해요. 망치로 큰 망치로 그렇죠. 뒤통수 맞으면. 예. 그럼 뭐 여러 번 한 3회에 걸쳐서 때렸대요. 벅 소리 나게. 예. 그때마다 욱국 소리가 났다고 이 새끼는 표현을 했더라고. 음. 그래가지고 3회에 걸쳐서 가격을 해서 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피해자는 장대우를 만나갖고 한 20여 분 만에 살해됐다고 그래요. 아휴, 이게 너무 짧네. 뭐 6시 한 20분경. 잔인하다. 근데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지 얘기고.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 죽이고 난 다음에 안 되겠어 휴대폰이 있으니까 네. 위치가. 그렇죠, 위치 그래서 나오죠. 휴대폰을 꺼내갖고 망치로 때려보십니다. 어. 그 피해자 휴대폰을. 그래도 최종 위치가 일로 나온 거네. 그래서 최종 위치가 나온 겁니다. 부숴버렸으니까. 그리고 꺼진 시간 되니까. 예. 그리고는 그거를 들고 나와서 이 새끼가 전기 자전거를 차고 댕겨요. 전기 자전거. 지금 원룸 하나 얻어놓고 네. 그 전기 자전거 그 진가방 속에다가 부서진 휴대폰을 넣어요. 다가 그리고는 이제 내려와서 이제 그렇게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침이 돼가지고 교대자가 왔을 거 아니에요. 11시. 그렇죠, 오겠죠. 예. 301호 키는 교대자한테 안 줍니다. 음. 안 줘요. 자기가 보관해요. 네. 그 피해자 지갑에 현금이 한 10몇만 원 있었어요. 네. 그걸로 저 손님 오래 있을 거야. 장기다. 건드리지 말랬어. 며칠 있는다고. 네. 그러니까 거기는 내버려둬. 내버려둬. 그리고 키 자체를 안 줬어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 교대자가 거기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선불 손님이라고 한 거예요. 선불. 예. 그 피해자 지갑에는요. 예. 신분증, 예. 그다음에 중국어 명함,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어? 예. 조선족입니다. 조선족이에요. 중국어 명함. 어. 그다음에 중국 지폐도 있었고, 예. 그다음에 현금 16만 원 있었죠. 16만 원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가방도 있었거든요. 네. 가방에는 그 장부 수첩인데 장부에 뭐 네, 적어놓은 장부. 거. 거기에는 이제 뭐가 적혀 있었냐면 보도방 여성들 공급 순위부라고 그래요. 근데 얘는 보도방 그러니까 무슨 그런 여성들 공급하는 순위부라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뭐 유가족 측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 안마 시술소, 안마 시술소. 마사지. 안마 마사지 안마 순위 여자들이요? 이거 같아요. 하여튼 근데 뭐 이 장대호는 이 새끼가 보도방 여자 공급하는 이 새끼가 순위 여자 들어가는 순서 정한 수첩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네. 장대호는. 그래서 이제 얘는 그때는 요놈이 이제 장대호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죽은 사람이 중국인이고 우리나라에서 불법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요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그렇겠네. 와중에도 이놈이 또 그 사람 신분증을 보고 네. 의문을 또 갖는 게 있어요. 왜요? 주민등록 뒷번호가 1로 시작돼요. 그럼 저 정상 조선족이면 1로 시작될 수가 없어요. 신분증이. 이게 왜 얘가 중국인인데 1번이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근데 국적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귀화한 겁니다. 그렇겠지. 귀화한 중국인이 아니라. 조선족이에요. 예. 한국 여성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국적은 보니까- 한국 사람인 그러니까 거예요. 한국 사람인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런데도 이제 얘는 막 위안화 나오고 뭐 이러니까 이제 이 중국인인데 왜 이 주민등록번호가 뒤일로 시작되지 하면서 의심을 했었다고 그래요. 네, 의문을 네. 가졌다고. 왜 이상한 놈에 이게. 네, 그러니까 뭐- 불필요한 거를 지나치게 신경 쓰고 사는 새끼예요, 이게.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새끼 신분증 같은 거 다 파손하고요. 예. 이제 그 다음에 그 중국 담배를 피고 있었어요. 네. 그 담배는 그 다음 교대자한테 주려고 이놈이 들고 나와요.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추후에 증거물로 압수해. 아, 담배가. 예. 그 이제 그 피해자 옷은 그 헌옷 수거함에다가 다 갖다 버리고. 철저하게 분리했네. 나름대로. 엄청 꼼꼼하게 했어요. 예, 그러네요. 자 이제 11시에 교대했죠. 예. 교대하자마자 전기자동 자전거에다가 이제 그 부순 망치로 때려부신 피해자 휴대폰 있잖아요. 네네. 그거 싣고 가고 도림촌에다 던져버립니다. 그래 이제 원래는 이제 이 지도의 시신 처리하는 거 고민 많이 했대요. 그때 시신 처리하는 거 원래 첫 번째 최초 계획은 차량을 렌트해 가지고 처리하려고 그랬는데 네. 그러려면 시신을 지가 메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게 쉽지 않지. 그게 안 되지. 그래서 렌트하는 거는 초기에 마음을 바꿨다고 그래요. 네, 네. 자 그리고는 이제 모텔로 다시 들어옵니다. 네. 교대했지만 네. 그래가지고 왜 또 들어오셨어요? 하고 교대자가 물어볼 거 아니야.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거 이제 휴대폰 버리고 왔어. 다시 들어오니까 왜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아유 나 이제 6층에 옥상에 올라가서 좀 운동 좀 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교대자가 네 그러니까 6층 엘리베이터 다 6층 누르고 네. 6층에서 내려가고 걸어서 3층으로 내려옵니다. 어디로 갑니까? 301호로. 아, 301호로. 301호로 갑니다. 그리고 가서 그 시신 그 침대 망치 맞아서 쓰러져 있는 시신을 끙끙 끌어가지고 욕실로 갑니다. 네, 욕실로 왜 갔겠습니까? 이제 처리해야지. 예. 토막 내야지. 이때부터 시신 토막을 결심한 것 같습니다. 즉 말하면 휴대폰 버리러 이 전기 자동차 타고 도림천으로 갈 때 렌트할까 말까 하는데 지가 도저히 그 사람을 메고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같아. 그러면 이거는 렌트카 빌려갖고 시신을 운반할 수는 없고 토막해야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아예 그냥. 예, 그러니까 애초부터 일부러 6층에 운동하러 간다고 하면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고 3층으로 걸어내려서 교대자 속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시신을 이제 욕실로 이동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토막을 결심한 겁니다. 아, 잔인하다 이거. 그리고는 8월 9일 날 이제 지근무 날이 돌아왔어요. 네. 네. 근무날 이제 지하실에 예. 지하실을 자주 들락거렸대 집에 네, 아니라 네, 네. 지하실에서 톱칼 한 개, 톡칼. 톱칼 한 개, 부엌칼 한 개. 네. 이거를 301호에다 갖다 놔요. 연장 들고 갔구나. 네. 아이고. 거기 미리 갖다 놓고 네. 그때 이제 걸레까지 들고 가서 청소합니다. 피바닥이니까. 네. 탁 해요. 어떡하냐. 그 다음에 내려와 가지고 쇼핑몰에다가 몇 가지를 신청을 합니다. 스티커, 그 다음에 방독면, 방향제, 큰 배낭 이거를 쇼핑몰에 주문을 해요. 근데 스티커는 스티커가 야 이거 보고 나 이제 깜짝 이게 놀랐어요. 뭐예요? 망치로 때리다 보니까 벽에 비산열이 많이 묻었잖아요. 튀겼죠. 피 튀겨서 예. 거기에다가는 이걸 도배를 못하니까 이 새끼가 예. 별표 스티커를 붙이는 거예요 거기 빗자국에다. 아, 머리 많이 가지, 썼네. 가지. 그럼 뭐 모텔 같은 데 오면 그 야광 스티커 맞아요, 별 많이, 예, 불 있어요, 꺼놓으면 야광 있어요. 스티커 막 보이잖아. 네, 막 보여요. 그거 네. 그러니까 거기에 작아낸 거야. 그래서 저 별표 스티커를 이름이 구입을 합니다. 아, 오래 근무한 거기 거 맞네. 붙은 데마다 빗자국 있는 거예요 비산열이. 예. 그래서 방독면은 지가 악취가 싫어서 그랬대요. 미친놈. 그리고 방향제도 몇 개 설치해요. 냄새 나지 말라고. 큰 배낭이야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렇게 담아야 주문을. 되니까 담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또 그 다음 날이 되니까 또 교대는 또 해야 되잖아. 또 해야 8월 10일 되네. 날 11시에. 24시간 되니까. 예. 그때는 이제 지 신림동 그 원룸으로 갑니다. 가가지고 지가 그 치는 기타 있죠 기타. 네. 기타 가방 그걸 들고 나와요. 그리고 그 안에다 절단기를 갖고 와요. 절단기요. 예, 왜 아까 그 톱칼, 부엌칼 가지고는 안 되겠거든.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기타 가방 속에다가 네. 절단기를 딱 넣어가지고 마치 기타 있는 것처럼 갖고 네. 모텔로 다시 네. 돌아와요. 뭐 저 교대한 직원은 아이 기타 들고 온 줄 알았겠지. 그거 가지고 왔어요. 또 아유 왜 오늘 또 왜 오셨어요? 그러니까 아 나 운동하러. 운동하러. 뭐 내가 여기 집이지 뭐 별거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네. 나 운동하러 갈게. 또 6층 눌러. 뭐 교대자는 카운터에서 봐도 또 6층 누르는 거지. 6층 가는 거지. 또 내려오지. 걸어서. 이거 그러니까 교대자도 철저히 숨긴 거예요. 그리고 내려와서 이때부터 토막을 시도합니다. 토막을 시도하는데 네. 먼저 이제 이 대퇴부 있는 데를 아마 시도를 했나 봐. 또 목을 자르려고 시도했는데 잘 안 됐어. 이놈이 잘 안 되니까 거기서 이제 한 박자 죽입니다. 아이씨 못하겠네. 그리고 포기하고 다시 문 잠궈놓고 1층에 또 카운터 뒤에 있는 그 숙소 방 자는데 네. 거기 가서 자빠에 자요. 그 전날 밤을 꼬박 샜으니까 안 됐지. 자빠에 자요. 그리고 그날 저녁경에 네. 주문했던 배낭, 네. 그 다음에 방독면, 네. 스티커, 방향제 네. 이게 도착했어요. 응?
이날은 이제 이 교대자가 굉장히 많아서 바빴다고 해요. 그때 고객이 많았나 보다. 손님이? 예, 손님. 당일날 이제 밤 10시경에 기타 가방 안에다가 작은 가방을 넣어요. 네. 그리고 그 안에다가 방독면, 방향제, 절단기, 네. 고무장갑을 딱 넣고 네. 또 6층 운동 간다면서 기타 가방 또? 들고 올라가요. 어. 근데 그 안에는 이제 이렇게 도구가 다 들어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같이 근무하는 사람 속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거네요. 그리고는 이제 또 다시 걸어서 300일 1호로 내려갔죠. 예. 거기서 방독면 딱 착용합니다. 음. 그리고 방향제도 여러 개 설치해요. 막 한 서너 개 다 설치해요. 방향제를 많이 샀구나. 막 뿌리고 예. 그때부터 시신 토막낸 거. 참 그래. 그리고 시신은 이제 이 검정색 쓰레기 봉투에 담기 시작해요. 예. 예, 사실은 그 자를 때마다 사지를 침대 위에다 이렇게 던져서 올려놨다고 그러더라고. 그 이유가 뭐냐면 에어컨을 이빨에 틀어가지고 그 시신한테 쪼이게. 그래서 부패가 덜 되라고. 냄새가 덜 나라고 그렇게 던져놨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다 끝난 다음에 조각난 그 시신을 검정색 쓰레기 봉투에 담고 머리 부위는 작잖아요. 예. 그러니까 작은 가방에 넣었어요. 아까 그래갖고 작은 먼저 가방. 내려옵니다. 문 잠그고. 그 자전거에 실어요. 네네. 그래서 한강으로 갑니다. 02시경에. 오. 그래서 가양대교 못 미쳐서 거기서 머리는 던지는 거예요. 아 머리부터 처리했네. 머리부터 처리한 머리부터 겁니다. 처리했네. 그리고 이제 들어와서 숙소에 자빠에 자고. 네네네. 8월 11일 날 이제 장대호 근무 시간이 또 들어왔어. 아. 그럼 이제 이것도 마음 놓고 하지. 네. 그때부터. 이제 이날 이제 완전히 301호를 이제 본인이 정리를 좀 해야겠어. 근데 손님 받고 오르락내리락 하면 이게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온전히 이제 오늘 중으로 다 끝내려고 알바를 섭외해 전화해서. 카운터 알바를. 아. 카운터 알바를 저 해가지고 야 아, 나 오늘 저 301호에 내가 정리할 물건이 많아가지고 네. 그거 내일 내가 거주하는 신림동 원룸으로 내가 옮겨야 되는데 네. 할 일이 많으니까 네가 타임으로 시간 타임으로 좀 카운터 좀 봐줘. 그거 아는 나 후배들 작업하게. 많겠죠. 매니저까지 해서. 그렇게 이제 그 얘기해서 그 알바를 하나 구해요. 그 카운터 봐. 그리고 지는 이제 큰 배낭을 딱 메고 미리 뭐 기타 가방 속에 갖다 놓고 다 갖다 놨잖아. 네. 301호로 탁 갑니다. 가서 이제 거기에다가 큰 배낭 속에다 몸통을 담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몸통을 들고 배낭 짊어지고 나오면 몸통 들었어. 네. 자전거를 또 타고 또 타겠지. 쭉 달려서 아까 그 처음에 머리 버린 데 있죠. 네. 그 즈음 가서 던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새끼가 그 말이 나와요. 뭐야? 이때 지가 착각했대요. 뭘요? 어떤 착각을 했냐면 이 새끼가 웃기는 새끼더라고. 몸통을 계산해 보니까 30kg 넘겠더래. 아 30kg가 넘으면 강에다 펑 던지면 그냥 풍 넣어가면서 가라앉겠구나. 지는 그렇게 계산을 했대. 아 이게 잘 몰랐네 이런 거. 이 멍청한 새끼가. 그런데 아씨 던졌는데 뜨는 거야. 몸통. 뜨지. 그래서 그럼. 몸통 먼저 제일 먼저. 그러니까 이 새끼가 이거 당황한 거야 이게. 부력 있는데. 근데 거기서 저걸 어떻게 할 수 있는 입장도 못해 던졌으니까. 아 예. 이게 또 누가 볼까봐 예. 허겁지겁 돌아온 거야. 그때 후회를 무지하게 했다는 거야 이 새끼가. 큰일 이거 안 갈았는구나. 멍청한 새끼.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다시 돌아온 다음에 이제 기타 가방을 이용해서 네. 2번 정도 반복해가지고 시신의 다리 뭐 이런 데를 이제 유기하기 시작. 아 이게 몸통이 둥둥 떠다닌 거 보고 얘가 얼마나 놀랐을까.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팔 한 개는 이제 비닐봉지에 담아가지고 아 비닐봉지 담아서요. 같은 장소에 8월 이제 갖다 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즉 말하면 8월 11일 날 새벽부터 8월 12일 날 이 사이에 전부 다 유기한 거예요. 아 그러네요. 예. 자전거로 왕복하면서 예. 머리, 몸통, 다리, 양팔 등등을 갖다가 유기한 겁니다. 아유. 아유. 치. 그 다음에 이제 301호 깨끗이 청소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가. 너 이제 알바 가. 응. 퇴근시키고 지는 이제 여유 있게 하는 거예요. 일단 매트리스를 뒤집었어요. 예. 매트리스 앞쪽에 앞면이 피 막 피가 묻었으니까 묻으니까. 뒷면으로 튀었으니까. 뒤집은 다음에 예. 시스템은 또 교환해. 아. 거기 들어가 자는 사람 뭐냐고. 그러니까 모르고 끔찍한 가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또 그 다음 날 이제 8월 10일이 돼서 교대자가 왔잖아. 네. 교대자하고 근무 이제 교대하고 카운트 뒤편에서 이제 자빠이 자는 거야. 네. 밤 꼬박 샜잖아 이 새끼. 얼마나 피곤할까. 나쁜 일 했는데. 그리고 이제 이 새끼 자다가 잠깐 깼어. 네. 깨가지고 인터넷 접속을 딱 하니까 아니나 달라. 뭐 마곡 철교 남단에서 몸통 시신이 발견됐다. 아이고 내가 이거 실수한 거야 이 새끼. 그치 지가 그렇게 던졌는데. 둥둥 뉴스가 뜨고 난리가 난 거야. 이때부터 이제 장대호는 심정적으로 엄청난 이제 이 부담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던져서 뜨는 거 보고 어떻게 못하고 허겁지겁 돌아올 때부터 얘는 불안했던 거예요. 그랬겠네요. 그러니까 교수님 멀리 던져 둥둥 떠내려 그렇게 가는 거 본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들어가지도 날아안거든 못하고. 절대로. 헤엄쳐서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을 안 아 하고. 그건 아니고. 그렇게 하다가 누가 보면 어떡할 보지. 거예요. 그러니까 못한 그리고 겁 많아서 강에 들어가지도 못할 새끼야 이 새끼. 아이고. 맞아. 예, 가냐. 참 이게 이제 이 새끼 아침에 잠깐 12일 날 교대하고 자다 깨서 보니까 몸통 발견됐다고 뉴스 뜨고 하니까 이게 예. 죽겠는 거야. 큰일 났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지 근무 시간에 이제 보니까 뭐 카운터에서 계속 TV만 본 거지. 봤겠죠. 인터넷 뉴스 겁나니까. 살펴보고. 예. 근데 보니까 이거 뭐 검거는 어차피 그 시간대에 이제 경찰들도 왔다 가고. 이 검거는 어차피 시간 문제야. 자기 잡히는 건 시간 문제야. 감형 받는 게 낫겠다. 나한테 유리한 게 뭐냐? 네. 감형 받으려면 자수해야 된다. 예. 이걸로 갈등을 좀 했어요. 얘 나름대로 머리 쓴 거네 지금. 그리고 아까 옹 박사님 최고 얘기한 것처럼 영웅스럽게 잡히는 거 생각한 것 같아요. 자수한 걸로. 그리고 이제 아주 정리를 합니다. 결정을 했어요 마음에. 예. 2019년 8월 14일 날 교대할 때 교대자한테 모텔 시설을 싹 인계해줘요. 인수인계 다 해준 거야? 마음의 정리하는 거 이제 10년 정리. 나는 자수하러 갈 거니까. 아이 참. 뭐는 뭐 어디에 있고 뭐는 어떻게 어디에 하고. 있고 이거를 이제 실제로 이제 아마 이때 자수를 제대로 결심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거 교대자한테 물어보니까 그날 아주 수상하게 알려줬다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결심한 거 맞습니다. 이거. 어? 이제 그렇게 결심을 했는데 마침 8월 16일 날 머리 발견 뉴스 또 나오고 고향서 형사들 방문하고 그렇죠. 조금 있으니까 화성서 화성도 형사들 또. 방문하고 와. 골치 아프다. 안 돼. 어차피 또 그 즈음에 형사들이 막 올 때쯤 됐는데 오른쪽 팔 뭐 뉴스 떴는데 이미 형사들은 그때 알고 간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자수 결심하고 8월 17일 날 택시 타고 서울 새벽에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빠꾸 맞고 걸어서 종로 경찰서로 가가지고 긴급 체포되고 그 다음에 인계돼 가지고 고향 경찰서에서 8월 18일 날 공안시경에 심야 조사 받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이제 뭐 다 끝나고 나니까 잡혀가지고 고향서에 심야 조사 받고 난 다음에 이 8월 18일이에요. 이거 잘못 써 있는 거예요. 바로 저 모텔로 그 경찰들이 데리고 가겠죠. 자백 다 받고. 예. 바로 현장 가가지고 왜 그러냐면 범행 도구로 찾아야 되니까. 범구 찾아야 범구 찾아요. 예. 거기 가가지고 이제 범행 도구로 찾았는데 부엌칼이 30cm짜리 한 개예요. 있었어요. 예, 부엌칼 30cm짜리 한 개. 그다음에 톱니 빵칼이라고 그래요. 예. 이렇게 예, 톱니 빵칼 예. 32.2cm짜리예요. 네. 이 날길이 따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전기 자전거 한 대. 네. 당연하죠. 지가 타고. 검정색 기타 가방 한 개. 그다음에 절단기 한 개. 절단기도 있었고. 예. 이거 범구 지가 다 풀었어요. 그런데 지는 이렇게 썼어요. 고향 형사들한테 못 찾을 거 내가 다 말해줘서 다 찾게 했대. 자기 덕분에. 어차피 있으면 다 찾을 거 뭐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찾고. 난 이렇게 협조했다 이거죠. 그 계속 얘기예요. 선처 받으려고. 자수하고 나 협조했어요. 나 다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8월 19일 날 2차 조사 받습니다. 2차 조사 받고. 2차 조사 받고 예. 8월 20일 날 심리 조사예요. 심리 검사 받고. 그때 이제 그 심리 1차 조사한 그 심리원들 얘기에 따르면 네. 비현실적 망상이라든지 편집증적인 사고, 피해 의식 등의 문제 뭐 이런 거 아무 문제 없다. 없다 이렇게 그 결론을 내렸어요. 심리검사에서. 다만 다소 융통성이 좀 없고 자기중심적인 사고고 그다음에 고립돼 있고 자신의 판단과 신념에 대해서 과잉 확신을 하고 자기 영역 침범에 대한 심리적 물리적 괴롭힘에 대한 그 어떤 강한 분노가 보인다. 이게 심리위원들이 1차 분석한 결과예요. 궁금한 게요. 과잉 확신이 보통 뭘 얘기해요? 자기 판단과 신념 과잉 확산은 이제 왜곡됐다는 얘기죠. 이게 과잉 원래 확신. 판단을 내릴 때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보들을 취합을 해가지고 합리적인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요. 내려야 되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아. 내가 생각하는 게 답이야. 이게 확실해, 정확해. 이렇게 하고 밀고 붙이는 거지. 오류와 상관없이. 오류랑 상관없이. 과잉 확신이야. 과잉. 그거에서 확신하는데 옳고른 관계없이 확신은 무조건. 내가 해버리는데. 내 생각이 맞아. 그냥 이렇게. 그 이런 놈은 약이 없지. 약이 없죠. 진짜 약이 없죠. 틀리든 말든. 옆에서 아니야 그거 아니야 무슨 이렇게 얘기를 해도 얘기해도 안 통할 걸? 듣는 거지.
이거 문제라고 이런 거. 이게 문제예요, 진짜. 잘못 여기서 얘기하는 자신의 판단과 신념이 이를테면 사회상규상 뭔가 문제가 있는 판단이다 이렇게 하면 이제 답이 없는 거죠. 약이 없는 거예요. 여기 이게 답 없네 얘. 이 다음에 이제 8월 21일 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언론에 신상 공개됐잖아요. 예.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피해자에 대해서 이 장대호는 뭐라고 주장하냐. 예. 이렇게 얘기해서 이 새끼가 참나 이게 이 사건에 정의를 내리면 예. 양아치가 네. 장대호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맞아 죽은 사건이라고 정의를 해요. 자기 선한 사람인데 횡패를 받아가지고. 양아치다 이거지. 이 장대호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맞아 죽은 사건이라고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웃기는 새끼 이거. 미쳤네, 진짜 일방적이네 얘 완전 생각 이 자체가. 또라이 새끼죠. 볼수 일방적이네. 그래서 제가 장대호를 좀 알아봤어요. 예. 그럼 도대체 이 새끼는 어떤 놈인데 이런 짓을 하나. 이건 나온 적 없어 예. 이거는 여기 부분. 얘는 80년생입니다. 외아들이에요. 네. 외아들이. 어려서부터 홀어머니하고 같이 살았어요. 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엄마하고 떨어져 살았어요. 중2 사실상 때부터요? 독립했어요. 예. 엄마하고 정이 없습니다. 14살 때부터. 결혼 안 한 건 맞고요. 예. 감정 성향의 화를 굉장히 잘 내는 어머니 밑에서 살았대요. 엄마가 좀 그런 어머니래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99년도에 재혼을 해요. 그때 장대호하고 같이 살기를 원했는데 이 새끼는 싫다고 그랬어요. 싫다고 그러고. 얘는 학창 시절에 이런 평가예요. 활동적이고 사교적이며 맡은 일에는 책임을 다하나 내가 봐도 모텔 일 하는 거 보면 책임 다 하는 것 같아. 그러나 자기중심적이다. 이 평가가 있었어요. 학교에서. 그다음에 이제 얘는 고등학교 2학년 중퇴입니다. 그런데 이 머리는 괜찮은가 봐요. 2000년도에 검정고시로 고졸 그 자격증을 따요. 바로 해버렸네. 그리고 얘 자격증 있어요. 정보처리 기능사. 네. 그다음에 워드 프로세스 1급. 공부 열심히 했네 일단 나름대로. 그리고 이제 이걸 딴 다음에 군대는 어차피 가야 되잖아. 네. 얘가 해병대 부사관 지원을 했는데 신체 조건 미달로 탈락했어요. 떨어졌어. 얘가 자기 인생에서 최초 좌절 단계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얘는 군대도 못 가고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를 마칩니다. 신재가 왜소하니까 그랬나 보구나. 그거고요. 그러고 이제 2004년경부터 유흥업소에서 웨이터. 그리고 이제 웨이터 하다가 웨이터 하면서 이제 뭐 그 사람 날려주다 보니까 2005년경부터 모텔 종업원. 네. 그래가지고 저 진급해갖고 현재 상태는 모텔 지배인이 된 거예요. 종업원 하다가. 네. 근데 얘 전과를 보니까 전과가 별로예요. 2010년도에 공직선거법으로 벌금 50만 원 냈어요, 이 새끼. 선거법이 왜 걸려요? 근데 왜 투표하고 사진 찍었어요. 아이고. 사진 찍어서 게시한 거 벌금 50만 원 냈어요. 이거 관심종자네. 그러니까 관심종자 분명하죠, 그죠? 관종이네 이거.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말고도 온라인상에서 활동하면서 저작권법으로 2008년도에 그 다음에 명예훼손 정통방법상에 뭐 이거 각 기소유예 받았어요. 이게 손가락. 예, 손가락 장난하다가. 키보드 월이요. 그런 거고 술 담배는 안 합니다. 안 하고요. 평상시에 친절하답니다. 네. 자기는 진상 손님은 못 보고 그 꼴을 못 보고 내쫓는다. 이게 장대호의 어떤 그 철학이고. 나름대로 정의로워. 그래서 자기 교대자한테 진상 손님 쫓는 방법을 전수시키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2004년경에는 얘가 댄스 동아리를 나가고 여성을 만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뭐 자기는 적격이 아니라고 뭐 자기가 찾다고 그러는데 짐작하는데 체임을 당했겠죠. 2008년경부터 주식 투자를 해요. 또 쭈그리고 앉아. 네. 자기가 엄청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근데 개피 받습니다. 2008년도 일터였잖아요. 그때 금융위기. 그리고 이놈이 뭐를 하냐면 인터넷에서 관상 카페를 운영했어요. 인터넷 관상감이라는 이름으로 관상감. 거기에서 도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합니다. 호까지 만들었어. 예, 도해. 도사님 같잖아. 그러네요. 그리고 온라인에서 장기 바둑을 열심히 둬요. 나 온라인 바둑 많이 두는데 이 새끼하고 재수없게 바둑 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거 많이 뒀으면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주로 사는 게 유튜브 시청하면서 한대. 유튜브. 이것도 사건으로 많이 봤는지 모르겠어요. 장기 바둑 유튜브 시청하면서 은둔적인 이런 생활을 해온 게 맞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 게시글에다가 진상 손님 대처법, 그 노하우, 뭐 거기 이제 내용 하나 소개하면 뭐 문신한 그 조폭이 왔을 때 그 조폭한테 문신하면 칼이 안 들어가냐? 이랬더니 꽁지 내리고 도망갔대. 무서운 얘기네. 글쎄 나 이 얘기 믿어지지도 않아요. 그다음에 뭐 토막살인범에 대한 평가도 내려요 지금. 어쩌고 저쩌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 폭력 이 가해자한테 보복하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 내용 골 때려요.
의자로 머리를 찍어버리래. 근데 모서리 부분으로 찍으라고 올려서 그걸 글이라고 올려. 아이고. 대처법에 그게? 진짜 미쳤네. 이건 또라이. 이 장대호. 지 맘대로 된 이런 거네. 놈입니다. 자 그럼 장대호를 알아봤으니까 이 피해자는 도대체 돌아가신 어떤 분은 사람이길래 어쩐 일에 돌아가신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예. 어떤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을까? 네. 이건 이 씨예요. 예. 장대호가 80년생이니까 6살 아래예요. 네. 86년생입니다. 86년생이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32세예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족인 귀화한 예. 예, 아내도 32, 아들도 있어요 5살. 5살짜리 아이고. 아이고 어떻게. 그리고 그 당시에 아내가 둘째 임신 중이었어요. 가슴 아파요. 어떻게 하면 좋아. 그리고 58세 된 어머니도 모시고 와서 살고 있었어요. 어머니도 있었고. 아마 짐작컨대 이제 안마방을 운영한 것 같아요. 불법 안마방. 그래서 안마방이요? 뭐 폭력 전과가 5개 있다고 장대호가 주장했는데 네. 경찰에서 공식적으로 이거 확인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안 해주죠. 그러고 이제 아내 같은 경우는 그 얘기는 했어요. 아이도 생기고 했기 때문에 불법한 일을 안 해야 되겠다. 빨리 마사지 업소 정리하고 무역업을 하면서 애들한테 떳떳한 아빠가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있던 중이에요. 자기가 그 둘째가 즈음에. 생기니까. 그 즈음에 네. 그랬다는 거 봐서는 마사지 업소를 한 건 맞는 것 네,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은. 그러면서 아내가 얘기하는 게 우리 남편이 숙박비 10,000원 깎으려고 하는 사람 절대 아니다. 평상시도 택시 타고 가다가 조금 더 있으면 더 주고 그리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돈 충분하다 돈은 무슨 그 10,000원 깎으려고 40,000원인데 30,000원을 깎으려고 시비하고 그러냐. 팁도 잘 주는다 우리 남편이 그 우리나라 와서 나하고 살면서 이거 10,000원 때문에 시비했다는 게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아내가 주장을 했어요. 교수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거 맞다고 봐요. 10,000원 깎았다고 저는 안 보여요. 깎은 거 아닐 것 같아요. 저 이 사람 저 반말은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반말이 중국 사람들이 반말 비슷해요. 듣다 보면 그래요. 좀 말이 그 저 예. 반말 비슷합니다. 예. 조금 약간 좀 어, 썩난 거 얼음하고 예, 썩난 좀 거 느껴지고 불쾌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죠? 예. 화나서 그거에 말하는 화가 난 것 같지 내가 볼 때는 돈 깎지 10,000원 깎은 건 아닌 걸로 보여요. 저는. 그 염 교수님 어떻게 생각해요? 이분이 그 업소를 운영했으면 팁도 이제 그 일하는 여성들한테 주고 택시 타고 보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1, 2만 원 가지고 목숨 걸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업소 이런 업대상. 업소. 그리고 업대상. 팁을 바라는 사람이잖아. 엄밀히 얘기하면. 예. 그럼 업대상. 팁을 받는 사람은 팁도 잘 줘요. 예, 업대상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장대호 새끼가 이 거짓말. 피해자를 상대로 음해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판단할 때 이건 유가족 얘기가 맞는 것처럼 네. 보여요. 저도요. 예. 이제 보면은 이 재판 들어가잖아요. 재판 들어가죠. 이게 1심이 네. 2019년 11월 5일이에요. 11월 5일 날. 의정부 지방법원 그 고양 지원입니다. 네. 제1형사부 전국진 부장판사가 했거든요. 네. 얘 죄명이 살인, 그러네. 사체 손괴, 예. 그다음에 사체 은닉. 예. 맞죠. 그렇죠? 그래서 1심에서 무기징역 때립니다. 무기징역. 그때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피해자는 물론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듯한 태도. 이게 재판 과정에서 이 새끼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네. 웃기지도 않았잖아요, 이거.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1심에서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 유가족 포함이에요. 네. 피해자는 물론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듯한 태도는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만이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라고 생각된다. 맞네. 최소한도의 죄책감도 없고 맞고. 얘는 가석방도 없어야 된다. 이거를 명기했어요. 무기징역이긴 한데 가석방 주지 말아라. 그렇게까지 명기했어요. 검찰은 사형구형 사형구형 있겠죠. 이때 장대호가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얘가 했어요? 아주 꼴값 잔치를 해요. 여기서. 꼴값 자체 이제부터. 나는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살해한 것이 아니고 무슨 네. 사리사욕이야. 여기 무슨 뭔 소리야. 이권 개입이 돼? 유족 그렇기 때문에 유족한테 용서를 구하고 싶지도 않다. 미친놈. 사형당해도 좋다. 괜찮다. 이렇게 떠들었어요. 근데 이 속에는 대한민국 사형 안 한다는 거 알아요. 하는 거지 뭐. 예. 웃기는 소리고요. 예. 자 이렇게 1심에서 이제 검찰은 사형구형했지만 네. 목이 떨어졌어요. 예. 2심이 2020년 4월 16일 날 있었어요. 네. 네. 서울 고등법원 형사 3부 예. 배준현 부장판사 여기서도 무기징역 때렸습니다. 배준현 부장판사 그 배 판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의 생명은 우리 법이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네. 가장 존엄한 가치로 예. 이를 침해한 장 씨의 범행은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다. 맞죠. 맞죠. 그다음에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했고 네. 네. 사전에 계획해서 살해했다. 그렇지. 범행 동기나 과정도 상식에 반한다. 상식이 맞죠. 어긋나요. 예. 죄책감도 없고
동일한 상황이 되면 같은 범행을 저질 거라고 얘기를 한다. 네. 이 이거 또라이지 거.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재판부에서 이 판결하기 전에 보호관찰소에다가 보호관찰소에 보내가지고 저 판결 조사를 한번 했어요. 그랬더니 얘에 대한 그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장대호는 자신은 사람이 많은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이유 없이 위협하는 자는 그냥 안 둔다. 아하. 그다음에 일단 도망친 뒤에 반드시 보복한다. 라고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어렵다 이건. 이런 내용이 붙어가지고 이제 이거 2심 재판부에 왔고 이런 거 등등을 참고해서 검찰은 여전히 사형구형했어요. 네, 2심까지. 네. 허풍이 좀 심하네요. 그런 겁니다. 아까 써보려고. 그 홍 박사 얘기한 과잉 과시. 예, 너무하네. 이거. 이때 2심에서 장대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나는 슬픈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 난 세다 이거지. 사이코패스다 이거. 그러면서 여기서는 이제 이거 이상해지거든. 2심에서 유족들에게 정말 죄송하다. 미친놈. 그러면서 슬픈 태도를 내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저를 비난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슬픈 감정을 저는 못 느끼거든요. 세월호 사건 때도 나 안 슬펐어요. 이게 장대호의 변명입니다. 이거는 2심에서. 이거는 아니 이제 그 사이코패스나 이런 이제 조금 이런 감정이 결여된 사람들을 그 실제로 뇌를 좀 촬영해 보면 교수님 그 슬픔의 감정을 느낄 때 우리 뇌에서 활성화되는 그 부분이 덜 활성화가 된대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들은 이제 좀 슬픈 감정이나 이런 거를 잘 못 느낀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연구들은 어떤 패턴이냐면 이를테면 상대방이 막 울어요. 내가 이제 딱 그 사이코패스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울거나 상대방이 막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거나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거를 보고서 저 사람이 되게 힘든가 봐. 마음이 안 좋아 이제 이런 감정이 들잖아요. 그럴 때 내가 막 활성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 특히 감정 처리하는 부분이 편도체 뭐 림빅 시스템 변형계 막 이런 데가. 근데 사이코패스들은 그런 게 좀 덜하다는 거예요. 나같이 심하게 활성화된 경우는 어떻게? 그럼 아주 공감 능력이 좋은 거죠. 갱년기 와고 막 휘파고가 눈물 나는데. 그거 다르지. 그거 막 활성화가 어떻게, 되는 어떻게. 거지. 감정이. 그러니까 영건영 교수는 죽었다 깨어나도 사이코패스가 될 수 있는 어, 맞아. 뭐 근데 드라마가 그래서 너무 슬퍼. 실제로 그러긴 하는데 이 사이코패스들이요 자기들이 감정을 못 느낀다라는 걸 이렇게 대놓고 말하지 않아요. 말 안 해. 왜 지는 그렇게 아닌 얘기하죠. 척하고 거짓 아닌 얘는 척 슬픈 하는데 감정을 못 느낀데 그 자체가 사례로 세월호 때도 안 슬펐대. 생각도 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아주 헛소리 하는 거예요. 가지가지해요. 뭐 세월호는 왜 여기다 갖다 거기다 들이대. 왜 붙이냐고. 지가 뭐 거창한 사회에 무슨 관심이 그러니까요. 있는 종자인 것 마냥 그러니까 내가 볼 땐 그래서 갖다 붙인 겁니다. 미친놈. 3심은 2월 20일 2020년 7월 29일 날 있었어요. 네. 대법원 일부 권순일 대법관. 네. 검찰은 1, 2심에서 사형구형했다고 그랬잖아요. 3심까지 와가지고 여기서도 무기징역 때렸습니다.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네. 이때 뭐라고 그러냐면 권순일 대법관이 네.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기는 하지만 네. 사형에 처해서 생명 자체의 박탈을 정당화할 정도의 복잡해 특별한 사정이 누구라도 인정될 만한 객관적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냥 읽고 말할게요. 설명하니까 짜증나 이거. 사형 안 된다 이거죠 그냥. 그러니까 사형은 아주 특별하고 꼭 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사형 못한다 그 소리예요. 네, 네. 이런 걸로 이제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종료가 되는데 네. 얘는 지금 서울구치소 거쳐서 네. 안양교도소 갔다가 지금 어디 있냐면요. 경북 북부 제1교도소. 우리가 옛날에 청송교도소. 청송교도소. 예. 지금 거기에 있습니다. 중교도소. 예. 근데 여기 가서도 이 새끼가 말썽을 피웁니다. 소송돌이에요 또 거기. 예. 2019년도에 이 새끼가 교도관들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해서 네. 나한테 보호 장비를 사용하고 묶었다는 얘기예요. 댐볐다는 얘기지. 댐볐으니까 뭐 그랬겠죠. 근데 그거를 사용하고 장시간 방치했다고 그냥 독방에 집어넣었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내가 지금 복숭아뼈 부위에 흉터가 남는 등 상해를 당했대요. 그러면서 국가를 상대로 해서 100만 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제 아마 영치금이 없나 봐요. 그런 빵을 거 먹어야 그죠. 되는데 기각됐습니다. 당연히 기각되죠. 아이고. 그리고 오히려 이 과정을 조사하다 보니까 교도관들이 쪽팔려서 말을 안 했는데
교도관들은 이 새끼가 때린 게 나와요. 야, 그 이거 바람에 이 새끼가 징역형이 1년 추가됩니다. 추가 떴네.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한테 장대호를 얘기하면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말이 있어요. 유명한 얘기. 갑자기 역사 시간이 됩니다. 네. 정중부의 난이 나옵니다. 정중부의 난이 왜 여기 나와? 정중부의 난이 나옵니다. 이거 유명하죠. 이거 범행 동기를 아주 멋있게 네.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들은 사례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고려 시대 무신의 난을 거론합니다. 이 자기 범행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그게 이제 이게 뭡니까 이게 김부식의 그 아들이 네. 우리 조상인데 경김씨 김부식의 삼국사기 쓴 예, 예. 김부식의 그 아들이 정중부에 수염을 태운 사건 그걸 얘기를 해요. 이러면서 얘가 뭐라고 그러냐면 정중부는 그 수염 태워서 그 원한을 잊지 않고 있다가 무신정변을 일으켜서 그 당일날 그 저 김부식의 아들 김돈중이지 김돈중을 잡아 죽였다. 남들이 보기에 그냥 장난으로 수염을 태운 것 같지만 당사자한테는 상대방을 죽일 만큼의 큰 원한이었던 것입니다. 이거를 재판정에서도 엄청 씹으랬어요. 그러니까 지가 말하자면 이겁니다. 정중부다는 거예요. 지가 정중부예요. 그 다음에 김돈중이는 그 죽은 그 이 씨예요. 피해자가. 이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여기다 씹으려가지고 그 유명한 정중부의 난이 다시 그 저 소환되죠. 네. 이 사건은 이제 결국 유가족이 소송 걸었어요. 아. 당연히 소송 걸고 이 새끼 무기 가버리면 뭐예요? 맞아요. 소송 걸어서 이제 어디 걸었냐면 장대호하고 모텔 주인 이 씨한테 걸었어요. 이 모텔 주인은 벼락 맞은 거예요, 진짜. 벼락 맞았네. 맞아요. 네. 어쨌든 두 사람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심 재판 도중에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따라서 예. 국가로부터 유족 구조금 8,800만 원을 수령을 1차 했어요. 예, 예. 그런데 이제 1, 2심에서 어떤 판결이 나오면 8,800만 원을 까야 돼요. 그렇죠. 국가에서 먼저 준 거는. 네. 이중으로 이중으로는 두번 안 그거 준다.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 1, 2심에서는 뭐 8,800만 원 깔 때 장대우건 뭐 저 모텔 주인 이시건 알아서 그 중에서 까라는 얘기였거든요. 네, 네. 근데 대법원에서는 모텔 주인은 못 가. 모텔 주인이 그러니까 8,800만 원 까뱅이에도 하라는 거예요. 장대우는 낼 확률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국가로부터 받은 구조금을 누구의 손해배상 책임에서 공제할 것인가에 대해서 장대우가 부담할 부분에서 공제가 가능하고 그 장대우는 없으니까 걔한테만 8,800을 까라는 얘기인데 그럼 장대우가 줄 돈이 없으면 모텔 주인이 까야지. 그렇죠. 뭐. 그러니까 이거는 모텔 주인은 그냥 끝까지 돈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게. 이거 줄 수 있겠어요? 2심 재판부 이거 보니까요. 이 씨 부인한테 장대호는 3억 3천만 원. 네. 그다음에 자녀한테는 2억 1,500만 원. 업주는 부인한테 2억 1,500만 원, 자녀한테 1억 5천만 원 이렇게 해서 공동배상 책임을 줬는데 네. 이렇게 줬는데 대법원은 범죄자 사용자 그러니까 장대호죠. 네. 이 두 사람한테 공동으로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하되 둘 중에 누가 내건 상관없는데 네, 네. 사용자에게만 책임 제한을 적용해서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구조금은 다액 채무자인 범죄자 채무에서 공제하라.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장대호 8,800만 원 국가에 줬어요. 네, 네. 8,800만 원 줬어요.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한 사람한테서 뭐 공동으로 까든지 8,800만 까야 되잖아. 네. 까는데 장대호한테서만 까라는 거예요. 그 장대호는 줄 확률이 없지. 그러면 이 사람은 꼼짝없이 주라는 얘기예요. 업주는. 그러니까 업주만 개피 본 거예요. 관리 책임이죠. 네. 관리 책임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잘못했으니까. 자, 이제 요거는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 홍 박사님이 얼른 해석해 줘야 되겠네. 꽤 오래 갔네. 오늘 300회 하다 보니까. 걔는 왜 장대호는 어떤 부류의 인간이길래 이런 짓을. 이제 이제 이런 주제를 봤는데 온라인상에서 요즘에 만연한 거대 자기 환상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네, 네. 이 거대 자기 환상이 뭐예요, 이게? 이게 그러니까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얘한테 거대 자기 환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뭐 이런 용어 써도 될지 모르겠네요. 방구석 여포 막 이런 말을 쓰잖아요. 방구석 여포. 여포. 그러니까 이제 밖에 사회에 나가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조용하고 소심하고 자기 주장도 제대로 말 못하는데 이제 온라인에 가면은 막 여포야 여포. 용맹무쌍이죠. 네, 누구랑 싸워도 다 이기는 여포. 그런 거예요. 그런 환상을 갖는 놈들. 네, 그러니까 내가 되게 대단하고 막 이렇게 뭐든지 할 수 있고 어디에서 온라인상에서. 온라인상에서만. 네, 네.
그래서 거대 자기 환상이라고 하면서 뭐 학폭 예방 요령을 의자로 내리찍기 막 이런 거를 온라인상에서나 씨부리는 거지 지가 행동도 못 하잖아. 그런 거예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도 있어요. 구분의 실익이 물론 없겠지만 소시오패스에 가깝다. 그리고 과대망상이다.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네, 있는 것 같고 그냥 저는 얘를 그냥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게 약간 그 자기중심성이 엄청 강한 약간은 자기애적 성향이 좀 굉장히 강한 사람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근데 사실 그러니까 우리 나르시시즘이라 그러잖아요. 나르시시즘. 나르시시즘이라 그러면 교수님들 딱 느낌상 그 이 나르시시즘 환자들은 이 증상을 가진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일까요? 낮은 사람들일까요? 낮은 사람이지.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자존감이 되게 높아서 내가 되게 그렇지. 잘하고 막 이런 것처럼 느껴지지만 낮은 사람이라서 그런 거. 그 기저에는 낮은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반동처럼 외형. 나 되게 잘나고 나 되게 중요한 사람이고 나 의미 있게 여겨. 음. 안 그러? 너 지금 나를 이렇게 의미 있게 여기지 않았어? 이렇게 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장대호도 약간 그런 면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관종이라든지 아니면 자기중심성이라든지 다른 사람 감정 잘 이렇게 공감하지 못한다든지 이게 다 그런 성향이 밑바탕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과대망상, 이 옥중 그죠? 편지 보면 그게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뭐 얘 항상 이 얘기했어. 나를 파렴치범으로 보지 마라. 난 유영철이하고 다른 사람이요. 이게 삐뚤어진 영웅 심리. 네, 나 되게 너네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나 되게 의미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의미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했다고 그러고요. 허풍과 과시를 통해서 타인의 인정을 받으려는 성향이 그렇죠. 강하다. 관종 성향. 이렇게 봤고요. 환경에는 불만족하고 열등감이 있고 자기 비하적이고 미래 희망이 없는 스타일이다. 열등감이 근간이거든요. 자존감이 낮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울감이 높고 긍정적인 사고가 없다. 안 되고. 그래서 사회적 불편감이 많아서 타인과 깊은 유대가 안 되는 인간이다. 안 되죠. 이 사람들은. 그렇게 결론했고요. 다른 사람들의 동조를 끌어내 가지고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는 형이다. 맞아요. 이거 맞습니까? 왜냐면 나 혼자서는 그게 안 돼. 내가 정말로 왜냐면 그냥 실질적으로 객관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보여지고 싶은 그 사람처럼 그 정도의 수준만큼 내가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니다는 거 본인이 너무 아는 거예요. 본인은. 근데 이제 그거는 들키고 싶지 않아. 근데 어쨌든 그렇게는 보이고 싶어. 그러니까 남을 끌어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새끼 사형 없다는 거 알고 남들한테 기억이나 잘 되자고 하는 심리 같아 이거. 그러니까 얘가 지금 하는 행태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또 교수님 이렇게 자기애적 성향이 좀 아주 심한 사람들 중에서 또 그 악성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사실 그 자기애적 성향이 좀 있는 거는 이 성격 장애 중에서 비군 성격 장애거든요. 근데 비군 성격 장애 또 뭐가 있냐면 반사회적 성격 장애도 비군 성격 장애예요. 근데 이 악성은 두 개가 섞인 거거든요. 아이고 골치 아프네. 그러니까 나밖에 생각을 못해. 그래서 내가 좀 존중받지 못해? 내가 좀 이렇게 뭔가 인정받지 못해? 이렇게 하면 화가 나고 화가 나면 그걸 어떻게 푼다? 공격적으로 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같은 경우가 얘의 딱 전형적인 뭐냐면 원한을 갖고 있다가 내가 어떻게든 너 안 풀어. 갚음한다. 이게 특징이에요. 뒤에 가서는 꼭 하는 거예요. 네. 지금은 내가 힘이 붙이면 그러니까 후퇴하고. 후퇴하지만 네가 감히 나를 이렇게 내가 너 가만히 놔둘 것 같아? 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나중에라도 내가 너 안 갚음할 거야. 그러니까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전형적으로. 그러니까 이 새끼는 어차피 사형 없다는 거 알고 남들한테 멋있게 기억이나 되자고 이렇게 주접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맞아요.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에 편승해갖고 실제로 이 부안해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얘에 대해서 뭐 진짜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정상인지 모르겠어. 범죄자들한테 그냥 팬층이 생기는 거, 팬덤 형성되는 거. 그건 이건 모자란 거예요. 사람들 아니에요? 진짜 잘못된 거죠. 얘를 갖다가 코리안 조커. 이 새끼가 뭐 회고록 썼잖아요 편지. 네, 뭐 이거 쓰니까 헛소리한 거. 그거 읽어보고 얘를 갖다가 코리안 조커다. 말도 안 되지. 대우좌다. 대우 본좌. 대우좌다. 그 다음에 뭐 킹대우, 갓대우, 의인, 장군, 빅타이거. 미쳤어. 또라이들 이거. 제가 이거 글 읽어봤거든요. 자 일부. 아이고 그이 찌질해도 어떻게 이렇게 찌질하지? 정말 없어 보인다. 저는 이런 느낌이 많이 그러니까. 들었거든요. 막 그걸 포장해가지고 막 되게 그럴싸하게 이렇게 하지만 웃기지도 않아요. 웃기지도 않는 거죠. 내가 그래서 그 편지 내용 소개 좀 몇 개 하려다가 아유, 할 가치도 없어. 맞아요. 그래 내가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새끼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 미래가 없기 때문에 미래가 있는 사람은 행동거지 조심하고 그렇죠. 그 범죄 같은 거 안 하잖아요.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래가 없는 놈은 범죄를 억제하는 기능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이 동조하는 이런 부류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이게. 아이고 답답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분노조절장애 현대판 이게 지금 많은 급증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엊그제도 막 계속 지금 나잖아. 요거 현대사회의 문제점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분명히 이 부분은 좀 개선하려고 노력은 해야 될 것 같고요. 맞아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 보면 이 사건에서 이거 사회 소수자에 대한 그 일부 혐오 정서, 조선족에 대한 조선족. 혐오 이 증상을 오원춘이가 제일 먼저 키워가지고 맞아요. 계속 박춘풍이로 이어지고 막 뭐 김하일로 이어지면서 결국은 이게 정점을 때려버린 게 또 이게 본의 아니게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게 말이에요. 박춘풍이 오원청이 김하일이 같은 놈들은 가해자잖아. 가해자죠. 근데 이 경우는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조선족에 대한 혐오 정서가 부추겨졌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거를 또 이 장대호 편을 들면서 나서 갖고 같이 하는 사람들 이게 뭐냐고요.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어떤 죽음이 아닌 그 조선족을 향하고 있다는 게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 잘못됐어요. 아니 그리고 뭐 물론 이 사건에서는 처음에 뭐 반말 정도는 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지만 지금 나머지에 뭐 어쨌다 뭐 배를 때렸다 뭐 담배 연기를 얼굴에 뿜었다 이거 다 장대호 말이잖아요. 저 개말이야. 네. 그 어느 것도 증거 없어요. 없잖아요. 증거 네. 없어요. 이런 사람한테 가해자의 편을 서는 사람들이 뭐냐고. 안 되죠. 그 피해자에 대해서 저 잠시 확인을 해봤어요. 하도 억측이 많아갖고 피해자가. 네네. 예, 봤더니 이분은 한국을 유학을 왔었어요. 유학을 왔다가 현재 아내 유 씨를 만나서 결혼을 했고요. 한국에서. 네. 그래서 한국 사람이 된 거고요. 네. 10월 달에 인천으로 이사 갈 예정이었었어요. 네네. 마사지 숍을 운영한 거 봤고요. 예. 아까 말한 것처럼 본인도 애한테 떳떳한 일을 한다. 앞으로 빨리 마사지 숍 정리하고 무역업 하겠다. 이런 말 했던 게 맞고요. 예. 그렇게 이제 그 피해자 가족 보면 될 것 같고요. 요 장대호가 한 가장 잔인한 말만 얘기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취재진이 질문했어요. 피해자한테 할 말 없냐 너? 네. 그랬더니 장대호가 또 이 얘기했어요. 이게 정말 잔인한 말입니다. 너 이게 뭐 어딘가를 쳐다보면서 얘기했어요. 너 다음 생에 또 그러면 그때 또 나한테 죽어. 아휴. 이거는 피해자한테 한 얘기인데 유가족이 보고 있었어요. 그거 참 이거는 유가족을 2번 3번 죽이는 이게 잔인한 말이었고요. 맞아요. 법정에서 유가족한테 윙크 재판 받으면서 계속 이죽거리면서 마주치니까 피해자들 그 유가족한테 윙크 하잖아. 윙크. 아주 그냥. 이게 사람 새끼야 이거. 아유. 그리고 우리나라 사형 없다는 거 뻔히 알면서도 나는 뉘우치지 않고 차라리 사형을 당하겠다. 이게 주접쌌잖아요. 거짓말 주접이야 이거는. 진짜 예. 주접산 거죠. 그리고 뭐 1심 때 사형도 상관없다고 지랄하더니 뭐 항소는 왜 해요? 그러니까 항소를 왜 하냐고. 항소하고 뭐 2심에서 계속 주장 나 자수했어요. 뭐 감형해달라는 얘기. 그러니까. 그다음에 나 그 사람에 대한 정당방위했어요. 그때 나온 게 정중부예요. 아이고. 정당방위라는 거예요. 그 수염 태워서 죽인 게 정당한 것처럼 나한테 반말해서 죽였으니까 정당방위래. 또라이지. 그리고 살려고 이제 2심 때부터는 재판부에다가 유가족한테 전달해 주세요. 그러면서 편지를 계속 써요. 유가족한테 주라고. 진짜 같은 새끼야. 아이고. 이거는 감형받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봐야 뭐 무기로 끝났지만. 그러니까 근데도 그쪽도 이제 허풍 이렇게 치고 그냥 이렇게 해놓고는 뒤에 가갖고 하는 짓이 얼마나 좀스럽고 찐따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유 이거 말고도 장대호 거 얘기를 하려면 한참만. 진짜 제가 몇 시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몇 시간을. 그런데 2편 해요. 또. 요 정도 선에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300회 대한민국 살인사건 장대호 사건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장시간 들어주느라고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